민주당 공식 팟캐스트 진짜가 나타났다 시즌3 4회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저와 함께 진3를 만들어가는 고정 멤버 두 분 소개하겠습니다. 더민주의 브레인 디지털 소통위원회 최민희 부위원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다들 잘 지내셨어요? 뭐 이런 거 좀 해주세요. 제가요. 그래야 되는데 네. 다시. 안녕하세요. 다들 잘 지내셨어요? 네. 그대로 써야겠다. 앞에 거 자르지 말고. 지난 방송에서 탄핵 결과를 대충 맞추셨어요? 네. 아니, 과학적으로 추론해서? 아니 과학적 추론보다 232만이 모였기 때문에 네. 그 촛불 민심에 부합할 거다. 네. 그렇게 생각해서 제가 최하 232석 네. 이상 나온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거의 딱 들어맞은 거죠. 네. 왜 이렇게 놀라요, 이재정 의원님? 저 아직 인사도 안 했는데 대화에 어머나 미시면 어떡해. 괜찮습니다. 죄송해요. 네, 너무 놀라는 얼굴이 네. 이쁘고 인상적이라. 좀 깔때기 좀 들이댔어요? 정청래 의원은 210에서 220 이렇게 했다고 막 자기 맞췄다고 난리던데. 어머, 저는 깔때기 안 해요. 그래요. 또 우리 방송을 통해서 호감 캐릭터로 밉상 캐릭터에서 호감 원래 호감이었다. 그래요? 예,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지금? 자, 금태섭 당 대변인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다들 잘 지내세요? 예. 지난주는 금태섭 의원께서 또 열의를 하셨어요. 네. 조대환 SNS 글을 또 직접 발굴해가지고 그걸로 여러 기사가 됐던데. 원래 눈여겨보고 있었습니까? 아마 제가 페이스북 시작할 초기에 친구 신청을 했는데, 제가 친구 신청하면 다 봤거든요? 예. 근데 이제 특이한 말씀 워낙 많이 하셔서, 이번에 민정수석 된 다음에 봤더니, 닫으셨더라고요. 그래서, 이 기본은 하시는구나 했더니, 좀 이따 또 여셨더라고요. 아마 자랑을 하고 싶었던 거 아닌가. 그래서 뒤지다가 그 몇 개를 올렸죠. 근데. 그 사이에 싹 들어갔어요? 예, 그 사이에 들어갔죠. 그러고 나서도 한참 동안 열었다가, 닫았는데, 그러니까 본인은 10일에 닫았는데 어떻게 그걸 미리 올렸냐 막 이런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11일에 또 열었습니다. 원래 조 민정수석하고는 조금 잘 모릅니다 원래. 원래는 잘 모르고. 전 조 씨 별로 안 좋아해요. 그래요. 오늘 조홍천 의원도 나왔는데 깜짝 놀라고 있습니다. 조씨 안 좋다고 하니까. 네, 그리고 초대 손님 방금 말씀드린 우리 조홍천 의원님 나오셨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금시를 별로 안 좋아하는 조홍천입니다. 오늘 왜 이렇게 시청사 안 좋아할 수 있는 사람이 2만 명밖에 안 돼. 우리는 더 많은데. 네. 요즘도 기자들이 많이 취재 열 올리나요? 아니요, 이제 뭐 별로 없고, 예, 안 하시고. 조대환 수석은 제가 잘 알죠. 아, 그래요? 예. 같이 있었습니까? 같이 근무는 안 했는데, 예. 그분이 제 5년 선배인데, 경북 청송분이고, 예. 그래도 영남 유림의 본류라고 자처를 하는 분입니다. 한학도 공부 많이 했고요. 그래요? 예. 그래서 그런 글을 올렸군요. 그러니까 평소 생각이 뭐 저랑 크게 다르지 않아요. 굉장히 합리적인데 다만 저에 대해서 뭐라고 저번에 얘기를 했냐면 난 네가 입당하면서 했던 얘기 뭐 그런 것들 다 동감한다. 다만 왜 민주당에 입당했냐. 그러니까 즉 불사이구는 안 된다는 생각이 평소에 꽂혀있는 분이에요. 어머, 근데 그분은 박근혜 대통령 뇌물죄라고 하지 않았나요? 불사이군 아니 사이군 아닌가? 형식적인 법 논리는 뇌물인데 어쨌든 뇌물이건 뭐건 자기가 모셨던 군은 박근혜니까 예. 군 뇌물죄마저도 자기가 떠안고 가겠노라 난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저는 놓치지 않은 게 있어요. 조수석이 조홍천 의원이랑 비슷하다면서 그 뒤에 붙인 말 들으셨죠? 합리적이고 제가요? 스스로 아주 깔때기를 살짝 아니 뭐 그건 부지불식간에 그렇게 됐는데 늘 생각하고 있었다는 거지? 아니 생각은 굉장히 합리적인 거예요. 예. 그런데 조대한 수석도 그렇고 경북 청송 그전 수석 우병우 경북 봉화 이 다 좋은 동네인데 왜 이랬지? 봉화하고 청송은 조금 다르죠. 그래? 그럼 안동은 어떻게 아니 돼요? 봉화는 화전민 위주로 좀 돼 있어서 학문이 조금 얕은 곳이고 청송은 무슨 말이에요? 저 봉화금 씨예요. 그래서 더욱 안 좋아합니다. 정말 이상한 사람이네. 청송은 그래도 사약 받기 전에 귀양 같은 사람들 많아가지고요. 예.
아니, 그래도 단종 보기 운동도 열심히 하고 그랬는데, 아유, 오늘 봉화에서. 막 그냥 제가 적응이 안 돼서 근대화된 저는 정근대적인 사회 얘기를 하니까. 아니, 먼저 우리 금대변인이 조씨를 안 좋아한다 그래서. 깠기 때문에. 네, 어쩔 수 없이. 저 인사 좀 시켜주세요. 대화에 끼고 싶은데 아직 인사를 못해서 웃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네, 이재정 의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와, 반갑습니다. 어서 오세요. 이재정입니다. 네. 자, 금태섭 의원도 대변인, 이재정 의원 대변인. 뭐 좀 다른 차이점이 있나요? 당 대변인이 1순위라고 당의 어르신들은 말씀은 하시는데 제가 더 높아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회의 꽃은 원내입니다. 원내에서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원내 반짝 끼고 있는 대변인 거 정말 보이는 아니 뭐 거. 그렇게 정말- 스스로 좋아하세요. 예, 건강하시네요. 네. 그 당에서 뭐 예를 들어 뭐 지원이나 이런 거는 누가 더 많아요? 그거 말씀할 것 같은데. 절대적이죠. 당 대변인은 절대적이네. 수많은 당직자분들이 지원을 해주시고 카드도 지원이 되고 하는데 그거밖에 못 하시는 거죠. 저는 저 혼자 머리 깎고 있는데도 정말 활동상을 여러분들이 더 잘 아실 것 같습니다. 진짜가 나타났다. 오늘 막 좋아. 피 튀겨. 그래요? 오늘 아주 청취율이 엄청 예, 높아질 것 같습니다. 진행자도 약간 아쉬움이 있습니다. 네. 왜 저는 고려에 안 넣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외모로 대변인? 뽑았어요. 예. 오. 우리 저기 그게 네. 50 이상. 아. 어린 게 제였습니다. 이재정 대변인 후보 리스트에 없었나요? 있었죠. 아, 있었습니까? 있었는데 네. 우리가 장유유서의 정신에 입각하여 뭐 어찌 그리 된 것 같아요. 그래요. 우리가 참 좋은 말씀 많이 해주시네요. 예. 이 대변인은 김영환 전 민정수석 비망록에 이름이 나왔다고 하는데, 뭐 무슨 얘기예요? 네. 저도 뒤늦게 확인을 했었는데요. 아마 제가 했던 사건들 때문에 나왔던 것 같아요. 박주민 의원하고 같이 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말 그대로 블랙리스트네요. 사건에 대한 탐색 이상의 그 변호인을 좀 지나치게 자세하게 조사를 했더라고요. 근데 다들 그러시더라고요. 제가 한 업적에 비하면 조사된 게 너무 미흡했다. 저 봤어요. 저도 자백에서. 아쉬움이 좀. 자백에서. 예, 저가 영화도 데뷔했었고. 예, 영화에도 나왔어요. 예. 그렇네. 곧 예. 천만요가 될 생각입니다.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조홍천 의원도 사실은 이번에 탄핵이 가결될 때 네. 현장에 이제 계셨습니다. 예, 투표도 하고 그렇습니다. 예, 예. 했겠지만 다른 의원들하고 달리 좀 감회가 좀 새로울 것 같아요. 청와대에 있었던 분이고 찍혀 나왔던 분이고 하니까. 착잡했죠. 예. 어쨌든, 사필 규정이다. 라는 생각이 우선 먼저 들었지만, 예. 또, 진작에 여러 번 경고음이 울렸을 때, 좀 조심하고, 바로 잡지. 끝까지 오만을 부리다가 이렇게 되는구나. 안에 계실 때도 최순실 왔다 갔다 하고 다 알았던 거죠, 사실은. 청와대 다른 사람들도. 그거 안 사람 거의 없죠. 아, 없어요? 그러니까 경호 쪽, 네. 경호 쪽 일부 하고, 김기춘 실장은. 저는 알았다고 추정을 합니다. 수정하는데 본인은 예. 죽었다 깨도 모른다 그러니까. 제가 알았습니다. 저는 알았습니다. 아, 그러니까. 조 의원이 알았는데 비실장이 모를 수가 없지. 근데 그걸 서로 얘기는 안 했죠. 네. 그래요. 자, 그럼 저희 팟빵 게시판 시청자 의견 소개해드리고요. 그리고 나서 방송 본격적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먼저 하나, 혼불이라는 분이 써주셨네요. 시민의 혁명, 이것이 곧 더불어민주당을 구하고 민주주의가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본인도 78년도 학생운동 때 시위를 해보고 40여 년간 먹고 살다 보니 민주주의를 돌아볼 기회가 없었습니다. 이번에는 한 번도 빠지지 않고 광화문 광장 및 여의도 집회에 참석했었는데 탄핵 소식을 들으니까 나도 모르게 눈물이 나더군요. 지금부터가 중요하다고 봅니다. 국민들을 위해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했는데 맞는 것 같습니다. 탄핵됐다고 다 끝나는 게 아니고 지금부터 그렇죠. 잘못된 것을 어떻게 바로 잡아 나가느냐. 그러니까 보면 의원들 위정자들보다도 정말 시민들이 더 많이 알고 있고 좋은 말씀 해주시는 것 같아요. 네. 금태섭 의원 하나 소개해 주시죠. 예, 바람이 소리사라는 분이 보내신 건데요. 더민주 수고 많았습니다. 고생 많았어요. 추 대표, 의원내, 모든 의원님, 당직자, 당원들 모두 잘했어요. 오늘은 칭찬만, 이제 시작입니다. 네. 칭찬해 주셨는데, 네. 저희보다 촛불 집회 나오신 모든 분들의 덕이죠. 이렇게 격려해 주시는 걸 감사하게 생각하고, 더욱더 열심히 할 테니까, 이재정 의원도 잘 따라오도록 하세요. 조성. 네. 근데 저는 사실은 그동안 야권이 비난을 많이 받았지 않습니까? 새정치민주연합 시절에는 더더욱 우리 지지자들한테 비난받았는데 이번 전국에서는 더민주가 정말 열일했다 이렇게 보고 마지막에 너무 잘했어요. 네.
아니, 국정감사부터 시작해서 네. 계속 의혹 제기하고 잘했던 것 같습니다. 칭찬할 것도 칭찬해야죠. 근데 오늘은 칭찬만, 이제 시작입니다. 내일부터 쓴소리 들을 것 같아서. 아니, 이 늘 말들도- 쓴소리는 뭐, 예. 네. 사실, 여기 계신 의원님들 다 마찬가지실 것 같아요. 그럼요. 탄핵 이후 마음이 너무 무겁습니다. 자, 추민희 의원님도. 정권교체 희망이라는 분 글입니다. 유영민 더민주 디지털 소통본부장님, 최민희님, 그리고 추미애 대표님, 요즘 SNS와 단체방 카톡으로 더민주 대선 후보 흠집 내기 악성 루머가 대량으로 지난 대선처럼 유포되는데 이에 대한 대응은 안 합니까? 추 대표님, 당대표 경선 당시에 정청래 의원님 중심으로 더민주 SNS 대응팀 만든다고 하신 것 같은데요. 더민주 대선 후보들 허구한 날 종편에서 조리돌림 당하는데 SNS 대응이라도 해야 되는 건 아닌지요. 네, 저희 대선 후보들 흠집 내기 악성 루머에 대응하기 위해서 신고센터 가동하고 있고요. 저희가 그걸 이렇게 스키즈해서 당 법률국으로 이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응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추 대표님이 당대표 경선 당시에 예를 들어 온오프 결합 네트워크 정당하고요. SNS 대책 각별히 하겠다고 약속하셨고요. 정청래 의원님을 중심으로 하려고 하였으나 예. 우리 고명하신 정청래 의원님께서 더 큰 일을 하시겠다고 거절하시는 바람에 제가 실무를 맡게 된 거죠. 아. 그래서 더민주 SNS 대응팀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예, 지금 조직하고 있고. 있습니다. 그리고 종편 문제는 지난주에 저희가 잠깐 예, 예. 얘기했었잖아요. 네, 그렇죠. 지금 언론대책팀이 막 꾸려져서 활동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잘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SNS 대응팀도 중요하지만 지난 2012년 대선에는 카톡이 엄청 돌았어요. 특히 노년층을 대상으로 해서 중점적으로 또 카톡이 금방금방 퍼지는 습성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같이 지금 준비하는 건가요? SNS 네, 같이 통합 관리해서. 예, 네네. 준비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기대해 주시고요. 자, 그러면 당원 모집 광고 듣고 와서 본격적으로 현안 토크 진행해 보겠습니다. 네, 당원 모집 광고 듣고 왔는데요. 당원 모집 지금 계속 하고 있는 거죠? 하고 있습니다. 네네. 자, 본격적으로 방송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안가의 손님이 몇 분 안 계십니다. 왜 그러나 봤더니 또 청문회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청문회 생방으로 하면은 이게 다 그거 보시느라고 안가에 이렇게 손님이 없는데 아마 네 분도 다 보고 오전에 네. 오신 것 같은데 조홍천 의원이 참고인으로 나가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얘기도 있던데 뭐 아직 안 불러가지고 부르면 나갈 의향 있으세요? 뭐 부르면 나가야죠. 예. 오늘 청문회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오늘은 세월호 7시간을 밝히는데 중점을 둔다 그랬는데 하여튼 의사 여러분이 나와서 다들 안다고만 하더라고. 근데 이제 그걸 보면 보신 분들한테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 거짓말을 하는 건 분명하다. 예. 그건 모든 사람이 느끼고 있거든요. 이제 주요 참고인들이 안 나오고 주요 증인들이 안 나오고 그래서 걱정들을 많이 했는데 일단 박영선 의원이 최순실 씨 녹음 파일을 공개하면서 이제 사람들의 관심이 집중이 됐고, 그 다음에 의사들이 중언부언하면서 거짓말을 했지만 이게 잘못 짚었구나 하고 들리는 게 아니라 정말 억지 거짓말을 예. 하는구나. 그런 거를 국민들이 알게 되는 그런 기회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니 근데 오늘 그 증인이 예. 다 의료진 이런 사람들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게 세월호 7시간 동안에 뭔가 시술을 하지 않았을까. 예. 그래서 그때 당시에 내가 들어갔고 시술을 했다 이런 답을 기대하고 그렇게 한 것 같은데 예. 그건 좀 너무 너무 낭만적인 생각일 것 같습니다. 그렇게 쉽사리 입을 열지는 않을 거고요. 직접적인 사람 부르면 되죠. 경호실장, 경호실 차장, 경호실 수행 부장, 그다음 문고리 3인방 이런 사람들은 BIP가 어디서 뭘 했는지를 항상 꿰뚫고 있으니까. 근데 그런 사람들이 문제는 안 나온다는 게 문제인데 불러도 지금 오늘 같은 경우에도 이영선, 윤전추 불렀는데 네, 안 나왔죠. 안 나왔지 않습니까? 이영선, 윤전철은 오히려 잘 모를 수가 있어요. 제가 말씀드린 그런 사람들이 직접적으로 다 알지. 근데 어쨌든 이 불출석 사유서를 내고 안 나왔고 네. 휴가래요, 휴가. 예, 동행명령 발부했는데 휴가다. 휴가지. 뭐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건 아마 금대변인이 잘 아실 것 같은데 국정조사 처음에 한다고 여야 합의했을 때 국정조사 계획서에 제일 마지막에 보면 기타 사망에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정부와 관련기관, 단체, 법인, 개인 등은 수사와 재판을 이유로 조사에 응하지 않거나 자료 제출을 거부할 수 없다. 라고 돼 있는데 지금 이영선, 윤전추도 그렇고 문고리 3인방도 그렇고 다 특검이 수사하니까
재판을 하니까. 이러면서 거부했단 말이죠. 그렇죠. 일단 나와야 됩니다. 그리고 근데 일단 이게 어떻게 보면은 이 정부가 박근혜 정부가 진짜 웃기는 게 이 우병우 수석 같은 경우에 청와대에서 수석비서관을 지냈는데 그럼 당연히 나와야 되거든요. 공직자로서의 말하자면 최소한의 양심인데 나와서 뭐 자기가 잘못한 게 없다고 얘기하는 것까지는 뭐 본인의 자유인데 지금은 다 안 나오고 있는데 정말 말이 안 되는 거죠. 더군다나 여당까지 해서 말씀하셨듯이 그렇게 합의를 했는데 뭐 재판이 있다고 해서 아예 출석을 거부하는 건 진짜 말도 안 되는 겁니다. 그 통상 청문회 보면서 그러니까 이런 국정조사나 아니면은 국감 현장에서 대부분의 분들이 다 아니라고만 얘기하고 성과 없다 이런 평가들 많이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요. 저는 여기 두 분이 모두 법조 선배님이시지만 사실상 재판에서도 증인들이 그러니까 적대적 증인이라고 하는데 호락호락 다 토로하지 않아요. 근데 증언 과정에서 판사는 뭘 보냐 하면은 이 사람이 땀을 삐질 흘리는지 거짓말을 하고 있는지 눈이 흔들리는지 그런 걸 통해서 심증을 형성하거든요. 사실상 나오지 않겠다라고 하고 나와서도 모르쇠로 일관하는 것 자체가 국민에게 추정하는 사실이 진실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그렇게 판단하게끔 만드는 거예요. 성과가 없다고만 실망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오늘은 성과 없지 않았습니다. 네네. 제가 오전에 쭉 지켜봤거든요. 오후에 잠깐 못 봤는데 오전에 의미 있는 것들이 많이 나왔어요. 일단 그 김영재 원장 있잖아요. 예. 그분의 얘기는 하루 종일 그분의 그 답변만 쭉 모아서 보면 그 답변 사이에 모순 관계를 좀 앞으로 좀 파악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말을 자꾸 바꿨습니다. 처음엔 대통령을 3번 자기가 시술했다 그랬다가 그다음에 또 5번으로 바꿨고요. 그다음에 얼굴에 멍자국 있잖아요. 네. 그걸로 인해서 안면에 감각이 없어지고 경련이 와서 자기가 들어갔다 그랬거든요. 그리고 이게 필러에 의한 상처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는 또 주름이 없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아 필러는 안 한 것 같다 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저는 궁금했던 게 그렇다면 왜 안면에 경련이 오고 감각이 없어졌는지 그 원인이 뭐디라고 물어보고 싶은 장면이 많았고요. 그러니까 자기가 한 증언이 앞뒤가 안 맞는 거. 그렇죠. 그거를 좀 쭉 보면서 한번 체크해봤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것뿐만 아니고 여러 개가 나왔어요. 김상만 얘기, 뭐 그다음에 세브란스 병원이 최순실과 김영재를 연결해줬다는 거. 세브란스는 오늘 처음 나온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의미 있게 했다 이렇게 보는데 문제는 자꾸 결정적으로 제가 했습니다. 이게 안 나온다는 건데 할 수가 없는 거라. 하여튼 다 의사들이 아니라 그러고 특히 김영재 원장 같은 경우에는 자기는 가만히 있었는데 청와대가 알아서 먼저 연락해. 먼저 진료해달라 그래. 그래놓고 특혜 막 부인까지 다 특혜줘. 다 그게 우연이다라고만 이렇게 빠져나가니까 이해할 수 없는 그런 거였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했던 그 박영선 의원의 녹음 파일. 그 최순실의 육성으로 나온 건데 네. 박근혜 대통령이 왜 말을 저렇게 할까 싶었더니 말투가 너무 똑같죠. 똑같아요. 깜짝 놀랐어요. 그래 내가 아무리 제가 타이핑을 쳐왔는데 10번 읽어도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이거 저거 그거가 그렇게 많고. 예. 그런 분들이 모이는 거, 아까 조대한 수석 얘기도 나왔는데, 조대한 수석이 쓰신 글들도 보면 참 무슨 말인지 알기가 어려워요. 거짓말에 대해서 썼는데, 개인적인 품성으로 거짓말을 한다. 근데 사람들이 그걸 이해해준다. 그러나 더하면, 그러니까 무슨 말인지를 잘 못 알아듣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유유상종? 그 보면요. 내가 한번 읽어드릴까요? 그리고 나랑 어떻게 알았냐고 그러면 가방강에 납품했다고 그러지 말고 옛날에 지인을 통해서 알았는데 그 가방은 발레밀런과 그걸 통해 왔고 그냥 체육에 관심이 있어서 그 지인이 알아서 연결을 해줘서 내가 많은 도움을 사실 고원기획이고 뭐고 이렇게 저기 고원기획은 얘기하지 말고 다른 걸 좀 해가지고 하려다가 도움을 받으려고 했는데 도움을 못 받았다. 이렇게 나가야 될 것 같아. 뭔 말이냐고 이게 도대체. 그다음에 발레밀로도 틀렸잖아요. 예. 빌로밀로인데. 제가 그 부분을 인용해서 오늘 그 대변인 브리핑을 하다가 저도 좀 꼬여가지고요. 그러니까. 비슷해졌어요? 해석이 최다 안 된 채로 인용문으로 쓰다가 조금 꼬였어요. 그렇죠. 아무리 봐도. 그리고 여기서 나온 고원기획이 그 최순실이가 만든 유령회사. 네, 최순실 고영태 같이 만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네. 고영태의 고, 최소원의 원 따서 고원기획이라고. 네. 정말 특별한 썸씽 스페셜이 있었던 것 같지? 당연하죠. 네네. 특별한 관계가 아니면 왜 최순실이 고영태 집에 가서 돈과 가방을 들고 오냐고. 그러니까. 그리고 애완동물로 왜 맡겨? 그러니까요. 특별한 관계에서만 맡기는 거지. 그래요. 그리고 또 김영재 원장의 계속된 이해할 수 없는 거짓말. 그 최보정이라고 가명을 썼지 않습니까? 김영재 원장 그 성형외과에서. 그런데 자기는 최보정이 최순실인지 전혀 몰랐다는 거.
이것도 역시 말이 안 된다는 것이죠. 근데 계속 말이 안 되죠. 네. 우리를 개돼지로 알아요. 그러면 네. 아까 전에 나오라 그랬던 사람들 여러 가지 이유 되면 안 나오고 또 이렇게 또 청문회장에서 거짓 증언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이게 너무 약해서 처벌이. 너무 약합니다. 예. 그래서 이런 거 아니냐거든요. 예. 야당 어디서 법안을 발의한 것 같은데? 예, 저희 전민주 우상호 원내대표님이 대표 발의를 하셨는데요. 네. 통상 지금 현재 3년 이하 징역, 그다음에 벌금형이 병과되도록 돼 있는데 법원에 가면은 대부분 벌금형으로만 그렇죠. 예, 처단을 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벌금형을 아예 없애는 방식으로 지금 징역형만. 예, 일단 급하게 발의를 하긴 했습니다. 전체적으로 사실 시스템적인 다른 보완도 필요하긴 한데 일단 급하게 발의를 했습니다. 이번 청문회는 통용이 안 될 것 같고. 안 되죠. 그렇죠? 네, 다음 번부터. 예. 근데 하여튼 미국 같은 경우도 보면 옛날에 클린턴 때 화이트워터 스캔들인가? 그거 할 때 이 증인이 증언을 안 하면 증언을 할 때까지 가둬두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국회의 권위를 인정해서 이렇게 하게 되면 이게 증언을 하지 않는 것보다 하는 게 본인한테 조금이라도 유리하게 만들어줘야 되는데 예. 지금 합리적으로 판단하면 증언할 이유가 없어요. 괜히 나가서 욕만 먹고 또 거짓말 했다 그러면 문제되고 그러니까 안 나가는 내가 변호사라면 냉정하게 얘기하면 나가지 말라고 가봐야 벌금이나 얼마 받을 네. 텐데 어차피 당신 몇 년형 받을 확률이 매우 많은데 벌금 몇백만 원 받은 게 무슨 상관이 있냐. 그렇게 될 텐데, 그것도 완전히 뜯어 고쳐야 돼요. 네. 그 미국 사례를 이제 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미국은 관련해서 실질적인 판단을 국회가 할 수 있어요. 우리나라는 법원으로 넘기는데 국회가 본인의 국정조사와 관련해서 응하지 않는 증인에 대한 그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그러니까 재판을 할 수 있는 그런 제도를 갖추고 있어요. 한번 우리도 고민해볼 그렇죠. 필요성은 있을 것 같아요. 아, 국회가 재판까지. 예. 그러니까 그런 판단의 최종 결과를 할 수 있죠.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우병우 수석입니다. 계속 도망다니고 있는데 연합뉴스하고 인터뷰에서 19일 날 나온다느니 했다고 하는데 22일에 하던데. 22일. 네. 우병우 수석은 나올 것으로 보이세요? 너 우병우 대변인이요? 아니 그냥 추측이지 뭐. 아니 근데 본인이 나온다 이분은 그랬으니까. 왜 국회에다 대고 얘기 안 하고 연합뉴스에 아는 기자한테 얘기해요? 그러니까. 저도 우병우 대변인이 아니라서요. 알 수가 없다. 내기합시다. 네. 나는 안 나온다. 그러면 나도 안 나온다로 갈게요. 내기가 안 되네. 내게해야 되니까 저는 나온다로 나온다로? 가겠습니다. 저도 나온다고 가겠습니다. 만원빵. 캐스팅 보트인데 저는 나온다. 나온다. 네, 알겠습니다. 만원빵. 좀 지켜보도록 하죠. 그런데 우병우 수석이 본인이 이제 검사 출신이고 또 청와대에 있었고 그러니까 계속 국가의 녹을 먹은 공직자 아닙니까? 근데 국회에서 나오라고 하는데 이런 식으로 비겁하게 자기 장모까지 빼돌리면서 안 나오는 거 문제 큰 거 아닙니까 이거는? 정말 이제 이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이 공과 사를 구분을 못하니까 이 사람들도 그러는 건가? 아니 이게 무슨 정말 개인적인 문제를 얘기하거나 그런 게 아니고 공직에 있을 때 뭐 했는지 물어보는데 그거를 안 나오는 거는 정말 기본이 안 된 아니, 거예요. 그런 아니요. 공직관이 있으면 네. 처음부터 7월 그때 언제 조선일보에서 문제된 거. 네. 그때부터 사실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난 정부적 책임 지지 않겠다고 했어요. 난 그 얘기 듣고 완전히 그게 하면 말이 됐는데 돼. 정부적 책임을 안 지겠다는 건 그건 뭐야? 근데 권한만 행사하고 의무는 안 하겠다는 거 아니야? 이 사람은 더 웃긴 게 수령을 안 하는 거예요. 출석 요구서를. 그렇죠. 수령 안 하는 건 더 웃기지 않아요? 아니 그리고 하루 종일 나가지고 도망가고. 하루 종일 치사한 나가서 거죠. 땀 찔찔 흘린 거보다 몇백만 원으로 퉁치는 게 낫지. 돈도 460억이나 있는데. 근데 어쨌거나 어떻게 이번에 제사까지 정확해? 아니 관보에 다 나와 있어. 관보에 460억. 제 재산도 다 아세요? 80억. 자, 오늘 검찰 출신 두 분이 나왔으니까 이제 특검이 들어가는 거고 검찰의 활동은 종료된 거지 않습니까? 네. 거의 그렇게 봐야 되죠? 네. 재판은 앞으로 계속 하겠지만 검찰이 나서서. 음. 자, 검찰 출신으로서 이번 검찰 활동 어떻게 보십니까? 좋은 점수를 줘야겠다고 생각하십니까? 계속 SNS에서 검찰 수사 문제 있다고 계속 예, 비판하셨으니까. 저는 계속 얘기했죠. 네. 근데 이제 검찰에서 우병우에 대한 저번에 청문회 안 나온 거, 그 사건하고 그다음 수임 비리 사건. 그러니까 말하자면 윤곽근이 했던 사건. 그거는 계속 해야 돼요. 예. 아, 예. 그건 특검으로 간 게 아니니까. 네, 예. 근데 이 사건은 오랜만에 검찰이 어떻게 개발에 땀냈다라고 네. 하는데 저는 전혀 그렇게 보지 보지 않습니다. 않습니까? 예. 뭐냐면 이게 이제 7월 달에 조선일보 보도되고 우병우 의혹이 쫙 제시가 됐잖아요. 예. 저희 법사위에서 말도 못했어요. 이거 왜 수사 안 하냐. 계속 미뤘습니다. 그러다가
9월 20일 날 제가 대정부 질의 때 최순실을 얘기하고 최순실과 오병우 윤전추의 상관관계 예. 그다음 브로치 같은 거 하면서 한겨레 하고 경향 JTBC 예. 이렇게 빠바박 나왔잖아요. 그때 우리가 옆에 계시는 저 금의원님도 같이 갔는데 중앙지검 그 국감 가서 이 사건 수사 안 하냐. 그때 투기자본감시센터가 고발을 했어. 하도 검찰이 수사를 안 하니까. 예, 내일쯤 배당할 겁니다. 형사부 할 거지? 아니요? 모르겠는데요? 그 다음날 딱 형사 8부, 제일 말부에 해서 예. 제일 막내 검사를 주더라고. 수사 의지가 전혀 없었던 예. 거예요. 예. 그러니까 7월 달부터 그때까지가 벌써 2달 지났고, 한 3달 이상, 4달 정도 시간을 주니까 증거물 다 없애버렸잖아. 예. 그쵸? 예. 그러니까는 뭐, 갖고 와봐야 핸드폰 아무것도 없고요. 예. 예. 세상에 주거지 압수수색 안 하는 수사가 어디 있습니까? 그 말도 안 되는 짓거리거든. 무조건 주거지하고 휴대폰은 압수를 해야 돼요. 그거 안 했다는 건 수사 의지가 없는 거야. 그러면 왜 최순실 박근혜 게이트는 이렇게 했냐? 하고 싶어서 한 게 아니야. 언론이 다 그냥 이거는 의혹 제기 수준을 넘어가지고 거의 소명의 단계. 증명은 아니더라도. 그러니까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수 없을 정도의 그런 입증을 거의 다 해버렸잖아. 예. 태블릿 PC가 결정적이었죠. 네, 그렇게 돼버리니까 그때서야 뭐 확대 개편. 처음에 말석 검사 맡기다가 뭐 2명 더 붙였다가 또 몇 명 더 붙였다가 특수부 끼웠다가 뭐 사상 최대. 그죠? 그건 뭐예요? 여론에 떠밀려가지고 하다 보니까 이제 저 사람들 수요가 그렇게 생긴 거예요. 그렇지만 우병우, 김기춘, 문고리 3인방에 대해서는 여전히 못했다. 네. 압수물 안 했으니까 못 나오고 이 사건은 언론에 여론에 떠밀려가지고 할 수밖에 없었던 사건. 그러면 특검에서 또 다른 것 수사 결과가 나올 수도 있으리라고 보십니까? 특검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수사의 성패는 압수수색이에요. 그럼 지금까지 압수수색 안 한 데가 어디야? 청와대? 청와대 저 비서동이죠. 네. 거길 들어가야 돼요. 거길 근데 들어가야 돼. 지금 들어가도 좀 남아있을까요? 아니요. 그 PC 흔적이라도? 쓰던 PC는 있으니까. 남아있죠. 예. 그리고 공용포는 아직 남아있을 거예요. 예. 공용포는 계속 물리거든요. 검찰 결과에 만족하지 못한다. 자, 금 의원님은? 아니, 저는 결과 자체는 앵간히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검찰 수사 결과 발표하고 우리가 당에서 50점이라고 논평을 했었는데, 예. 근데 조 의원님도 방금 말씀하셨지만 이게 자기들이 하고 싶어서 한 게 아니고, 저는 태블릿 PC도 터닝 포인트가 됐지만 결정적인 거는 그 안종범 업무일지 압수수색 당한 거하고 그다음에 정호성이 녹음 파일 뺏긴 다음에는 그때부터는 최순실이 검찰총장을 하고 있어도 막을 수가 없어요. 근데 가끔 무슨 생각이 드냐 하면 지금 나중에 저 우병우 수석이 이 핸드폰 압수수색 당하고 할 때도 이제 뭐 깡통 당했다고 말이 많은데 그때 당시에 우병우 수석이 만약에 막았으면 검찰에 그동안 인사도 많이 개입했으니까 막았으면 정호성의 핸드폰을 안 압수당할 수 있게 막을 수 있었을 거거든요. 그게 보도해 보니까 정호성 비서관이 자기 부인한테 버리라고 줬는데 갖고 있다 걸렸다는 건데 그걸 갖고 오라 그래가지고 직접 없애버렸으면 했을 텐데 결국은 그때 자기도 몰리니까 한번 두고 보자 그런 거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고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이 그렇게 야당뿐만이 아니라 여당까지도 우병우 자르라고 말을 했는데도 안 자른 게 그런 것 때문에 그런 게 아닌가. 하여튼 그래서 지금 결과는 제가 보기엔 앵간히 나왔는데 그게 검찰이 개과천선하거나 조금이라도 반성해서가 아니라 아니 정호성하고 대통령하고 통화한 게 나와서 사람들이 들었는데 그걸 막을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예. 네. 근데 정호성 부인은 왜 안 없앴을까요? 까먹었을까요? 핸드폰이 아까워서 그런 거예요. 아, 그럴까? 저는 중고나, 그거 중고나라. 바꾸면 기종에 따라가지고 10만원, 20만원, 30만원 주거든. 아, 정말 소탕 대실이네. 아이폰이면 비싸게 아니, 팔수 있어. 460억 원 있다는 분이 아니, 정호성. 정호성. 정호성 얼마 안 돼. 정호성 아내가 정호성이 나가면서 이 핸드폰 좀 네네네네네. 처분해라 그랬는데 가지고 있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정호성 저는 재산 얼마 안 돼요. 네, 왜 가지고 있었을까? 근데 이제 두 분의 평가가 저는 다르지 않다고 보는 게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그 이유는 어쨌든 간에 만족할 만하다라는 게 금 의원님 평가인 거고 조응천 의원님은 이제 처음부터 있었던 검찰의 행태를 전체적으로 평가하신 거니까 그렇죠. 평가는 다르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법무부 장관, 검찰총장, 서울중앙지검장이 앵무새처럼 얘기했어. 맞아요. 네.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하겠습니다. 네. 그건 안 하겠다는 얘기거든. 아우, 그렇죠. 지금 조응천 의원님 이 얘기하시는 모습 우리 비디오로 찍어서 이거 해야 되는데 얼마나
그 검찰 조사 받으러 갔었을 때 아이씨, 예. 이 조홍천 씨 했다면서요. 예. 그 담당 수사 검찰관이. 아니, 검사가 2명이 붙어가지고 한꺼번에 했는데, 이제, 네. 막내가. 예. 나보다 한 25년 후배? 법과 원칙에 따라 사네. 근데 어이는 없이. 아니지. 어이 조홍천 씨. 그렇지, 어이는 아니지. 근데 우병우 근데 우병우한테는 슬슬 수석한테는 기고. 법과 원칙에 따라 어이는 그렇게 아니지. 차렷. 네. 아이고, 차렷 자세로. 법이라면 피의자라고 그래야지. 음. 어이라고, 이런 씨. 그 검찰 줄 잘 샀네요. 예, 근데 그 줄이 이제 썩은 동아줄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세상이 새용지인데 제가 넘어가기 전에 한 가지만 두 분. 네. 예. 이번에 진경준 아하. 그 무죄 받은 거 그거 어떤 거예요? 어떻다는 게 무슨 말씀? 그게 맞아요? 평가를 어떻게 평가를 아니, 하시는지. 일단 어떻게 그게 하시냐고. 얼마나 이걸 봐야 되는데, 사실 공소시효가 만료되지 않았다고 본다면, 그거를 대가성 없다고 보긴 좀 어렵죠. 그쵸. 네. 그래요. 자, 세상에 공짜 돈이 어디 있겠어요? 아니, 진경준에 대해서는 또 우리 금연이 전문가니까. 뭐 전문가예요. 전문가 맞잖아. 비슷해. 아, 그리고 그 판단을. 뭘로? 나 금수 안 좋아해? 그러면 100몇억 비슷하면 100몇억 혹시 차익 남긴 거 뭐 있으세요? 없어요, 없습니다. 전 좋은 친구가 없어서요. 송천 선배 같은 분밖에 아는 사람이 없네요, 김살털이나. 아니, 심지어 그 판단 중에 제일 납득할 수 없었던 게, 그러니까 오로지 변호사만 했던 저 입장에서는, 두 사람이 예전부터 알던 관계였기 때문에라는 말이 너무 공색한 거예요. 차라리 그 얘기를 들지 말지. 친구 예. 사이에 그렇게 돈 꿔주고 주식 뭐 나눠주고 이런 거는 그거는 뭐 대가성이 없다는데. 그거는 그간의 상식적인 판례에서도 특히 이 사건 같은 경우에 주요한 근거로 들기에는 되게 공색한데. 좀 지켜봅시다, 그 문제는. 자, 이심을 지켜보자. 그렇죠. 네. 지켜봐야죠. 예. 자, 그리고 특검 얘기가 나왔으니까 지금 우병우 김기춘은 검찰에서 제대로 수사를 못했고 김기춘은 한 번도 부르지도 않았고 네네. 특검에서 아마 할 거라고 보입니다. 그리고 특검에서 김기춘 수사가 제일 어려울 것이다 하고 먼저 이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윤석열 검사가 담당한다대요? 네. 두 분을? 근데 뭐 정해진 거 없다고 또 그러던데, 오늘 네. 브리핑 한 거 보니까. 근데 그 특검에서 김기춘 수사가 제일 어려울 것이다라고 한 이유는 뭘까요? 우선, 직접적인 증거가 딱 잡히는 게 좀 나온 게 없어요. 예. 그리고 두 번째는, 왜, 같이 막 난타전을 벌인 게 아니고 막 권투로 치면은, 예. 위빙 하다가 크린치하고 막 이렇게 더티 복싱을 하는 거지. 그러다가 후크 막 몇 방 때리고 또 도망가고 이런 식으로 하니까 이게 치열한 난타전 혹은 정타가 들어갈 수가 없다. 그래서 아니, 지난번 시간에도 여기서 얘기를 했는데, 김기춘이 최순실을 안 만난 것 같아요, 저는. 저렇게 자신있게 부인하는 것을 보면. 그러니까 본인 입장에선 결정적인 증거가 없다고 생각하는 거고, 김기춘 비서실장이 바보가 아닌데 그걸 모르겠어요. 뒤에 뭐가 다 있다는 걸 알면서도 말하자면 몸조심을 한 게 아닌가. 그래서 지금 저렇게 자신있게 나와서 얘기하는 거 아닌가. 최순실은 뭐 그렇다 치고 네. 또 다른 문제, 김영한 비방록에 나오는 거 인사에 막 관여하고 쟤 잘라라 그러고 막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은 문제는 이게 이 비방록이 증거 능력이 되느냐 안 되느냐 그거 아니겠습니까? 아니, 뭐 비방록은 뭐 예. 사자가 작성한 거니까 증거 뭐 능력은 증거 있는데 능력이 있는 거죠, 그 자체로. 어떻게 해석하는지에 따라서 김기춘은 부인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건 내 얘기가 아니다. 근데 이제 거의 장자라고 쓴 걸 가지고 어떻게 판단하느냐의 문제인데 쉽지 않죠. 예. 지난번에 성한종 메모 리스트도 그것도 고인이 쓴 건데 증거 능력이 인정 안 된 거 아닌가요? 그게 조금 다른 측면이 있는 게, 그러니까 그렇다고 해서 그건 역시도 증거 능력이 명백하게 인정돼야 된다고 생각하는 입장이긴 한데, 이번에는 특히나 다른 게 비망록이라고 얘기하는 것에서 이견들이 많습니다. 실질적으로 업무 일지이기 때문에, 업무 일지죠. 메모. 예, 본인이 회고에서 쓴 회고록 적 의미가 아니라 당일 부기한 것이 명백하고 그러니까 조작할 수 없는 상황이었던 거죠. 신뢰성이 있죠. 김영환 수석이 그래도 30년 가까이 공무원 생활하는 사람인데요. 예. 우리 뭐 다 옛날에 검찰 근무할 때 업무일지 그거 들고 다닙니다. 저는 언제? 지금도 갖고 있습니다. 부장실 갈 때, 검사장실 갈 때 상급자한테 가요. 그러면 예를 들어 부장 예를 듭시다. 검사장실 가지고 이제 부장 회의를 했어. 검사장이 뭐 지시를 막 하잖아요. 예. 그 쭉 적어요. 예? 검사장 지시사항, 사장 지시사항, 뭐 대검 지시 이렇게 쭉 해요. 그걸 적고 난 다음에 돌아와서 자기가 자기 부검사들을 불러. 네. 그래서 그걸 보면서 오늘 검사장님이 요러요러한 지시했다. 네. 뭐 우리 부에는 뭘 더 해야 되겠다.
대검에서 어떤 지시가 왔으니까 조심하자. 이렇게 해요. 그게 이제 데일리로 쌓인 게 일치거든. 지금 김기춘 실장 말씀대로 하면 김영환 수석이 오늘 장께서는 이렇게 지시를 하셨을 것 같아. 이걸 막 상상으로 막 썼다는 거지. 이건 impossible. 증거 능력은 충분히 인정된다. 네. 그러면은 그 장이라고 한자로 썼는데 청와대에서 비서실장 말고 수석이 장이라고 쓸 만한 사람이 있나요? 없죠. 없죠. 안보실장한테는 지시를 안 받고, 경호실장 안 받고. 없죠. 최순실 최순실은 선생님이라 그랬다니까. 아, 장. 없죠. 그렇죠. 그리고 김영환 수석이 청와대 근무할 때 조 의원님도 같이 근무하신 거예요? 아니, 영환이 형이 나보다 2달 있다가 들어갔어요. 뒤에 나오고 나서 들어온 거예요? 내가 이제 나왔다기보다 잘리고 나서. 아유, 죄송합니다. 뭐 방출. 김수석 모친은 김기춘 때문에 우리 아들이 죽었다. 음. 그런 얘기를 하셨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뭐 김기춘, 우병우 두 분 네. 때문 아닌가 저는 그렇게 근데 생각해요. 그 1월 달에 운영위, 제가 그때 운영위원이었거든요. 그 운영위 사건 정말 대단했어요. 나오라 그러고. 예, 뭐 민정수석 그러니까 저희가 요청한 게 문고리 3인방하고 민정수석인데, 문고리 3인방 중에 이재만은 뭐 총무비서관이니까 원래 나오고, 나머지 둘이 안 나온 거예요. 예. 그런데, 김영환 수석을 나오게 하겠다, 그렇게 김기춘이 대답을 하고, 나오라 그랬는데, 안 나오고, 잡혀낸 거죠. 예, 사표 낸 거예요. 그게 그래갖고 확 뒤집혔었어요. 김영환 수석이 나 영환이 형이라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고향 선배예요. 나보다 고시는 4년 선배고, 내 사수예요. 사수. 오. 성질 정말 꼬장꼬장해. 아. 아우 막 그냥 그 성질 정말 불같아. 근데 마음을 한번 열면 이제 굉장히 따뜻해요. 예. 저 잘리고 덕순 근처에서 커피 마시고 있는데 속보가 떴어. 그분이 내정됐다고 전화했지. 형 축하한다. 예. 근데 지금 조심해야 된다. 문건이 몇 박스가 지금 나갔다. 내 거. 우리 반 거. 이거 회수해야지. 이거 계속 내관으로 남아있을 테니까 형 이거 꼭 회수하셔야 돼. 두 번째. 문고리들 조심해라. 저거 문고리들 저 제끼고 제대로 집보하지 못하면은 나중에 좋게 못 나올 것 같다. 근데 난 믿었어요. 그 형이 워낙 성질이 꼬장해가지고. 근데 금방 무력화되셨다고 그러더라고. 내 쪽 들어가서 얘기 들어보니까. 그게 아니고, 들어가신 다음에 한 몇 달, 한두 달 있다가 어떻게 지내신지 내부 얘기 들어보니까 거의 무력화되셨더라고. 문거리 3인방이 그만큼 막강했다는 것이겠죠. 대통령이 거기에 완전 힘을 실어주면 방법이 네. 없죠. 안 네. 만나주는데 뭐. 오야가 저 안 부르면 뭐 어떻게 방법이 없어요. 오야가 최순실이에요, 박근혜. 그러니까 그때는 박근혜로 알고. 심지어 밑에 있던 우병우한테 스트레스도 그리고 만만치 이제 제 않았다고. 사건도 예. 11월 28일, 2년 전 11월 28일 터지고 난 다음에 우병우가 이걸 끌고 갔어요. 김영환 선배는 바이패스 됐어. 그러니까 자기는 잘 몰라. 예. 검찰에서는 김진대 총장은 이게 무슨 죄가 되냐 그러니까 제끼고 김수남이 중앙검사장이었어요. 예. 그러니까 김수남, 우병우, 김기춘 라인으로 됐다고. 근데 운영위에서 이제 민정수석 나오라고 난리 칠 것 같으니까 그랬겠지. 영환이 형은 아니 뭐 나 완전 고바우 만들어 놓고 아는 것도 없는데 예. 나가봐야 모른다. 예. 나 바보다 하거나 아니면 내가 거짓말을 해야 되는데 나 못 나간다. 그랬겠죠. 이때까지 안 나갔어. 나갈 필요 없어. 그랬겠죠. 그러고서 있는데 갑자기 기춘 할배가 야 너 좀 나와야 되겠다. 네. 뭐냐. 내가 지금 방법이 없는데 뭐냐. 그러니까 명예를 지키느라고 사표를 낸 걸로. 근데 그때 안봉근 정호성을 나오게 하느냐, 민정수석을 나오게 하느냐. 예. 근데 민정수석을 나오게 했다는 거예요. 그쵸. 그런데 거부한 거지. 네, 예. 왜냐하면 나와도 할 수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영환이 형이 사표 내고 또 그건 또 금방 수리했어. 왜? 그 다음에 이제 우병우를 올려야 되니까. 금방 수리했어. 이제 막 열받은 거야, 그때부터. 나와가지고, 원래 간이 조금 안 좋으셨어요. 맨날 술 꼭지가 드셨구나. 돌도록 드시는 거야. 네. 간암으로 돌아가셨어. 예. 급성간. 급성간. 그래서
영환영 모친이 그런 얘기 하셨구나. 예. 그런 말씀 하신 거예요. 하기사 그 술을 스트레스 받은 상황에서 계속 들이부면 진짜 문제가 이제 커지는 거죠. 암은 스트레스죠. 그렇죠. 정말 암은 스트레스예요. 말을 할 수가 없으니까요. 예. 그렇죠. 이걸 어디서 얘기해? 김영환 수석 같은 경우 지금 우리가 우병우 수석 출석 안 한 데 대해서 책임감이 없다고 하지만 이 공무원 기질이 딱 있으신 분이기 때문에 나오고 싶었을 거거든요. 근데 김기춘 실장이 나가라는 거는 나가서 네가 이렇게 바이패스 당하고 하라고 솔직하게 얘기하라는 게 아니라 거짓말을 지어내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양쪽 사이에 갈등하다가 못 나갔는데 밖에 가서 얘기할 수도 없고 이러니까 스트레스 받는 거죠. 지금. 그분이 나중에는 나오고 사표소가 나오고 나서 세월호 청문회도 나갈 생각이 있었다고 하더라고. 네. 그리고 그 청문위원들이랑 통화도 하고 하셨다고 하는데. 아니 그러니까 김기춘이 어떠냐면은 내가 초임 때 검찰총장을 했어요. 예. 내가 초임 때. 예. 그러니까 엄청 말하자면 대선배지. 네. 그리고 막 그 레전드라 그랬어. 검사의 레전드라 그랬어. 예. 뭐 정말 반듯하고 말씀하시는 거 그대로 다 따라 적으면 고칠 게 하나도 없다. 그런 분이 갑자기 나도 이렇게 뒤에서 쳐가지고 날려버리고 예. 영환이 형도 너 나와.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제 심정은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 믿었는데 그 똑같은 걸 느낀 거예요. 영환이 형도. 근데요, 제가 궁금한 게 박근혜 대통령한테 독대는 못 하셨을 거고. 누구 저요? 네. 아이고 언감생심. 밥도 같이 못 먹었고. 아유. 그리고 언제야? 2014년 초에 그게 있었어요. 지방선거. 우리 비서실에서 지방선거 뭐 시장 분수 나가는 사람들이 몇 명 있었어. 그때 건의를 했어요. 이 사람들 나가지고 그래도 좀 써먹게. 사진 찍어줘라. VIP하고 네. 둘이서. 네. 이렇게 사진 좀 찍어줘라. 네. 너! 머리를 안 해서 그런 거 아닐까요? 너! 요번에 뭐 요리사도 못했지. 네. 너! 메이크업 안 했다고. 시계, 너! 뭐, 화환, 너! 안 줘! 그것도 최순실 작품일까요? 몰라. 김기춘 실장은 독대를 그래도 할 거 아니에요. 대통령이랑. 자주는 못하지만. 자주는 못하지만. 네. 그것도 혹시 문고리를 통해 가능합니까? 김기춘 실장? 저도 하나 질문이 아이고. 있는데, 한때 그 얘기가 있었잖아요. 박근혜 대통령 청와대에서는 누구 조하나 결혼식에 화환 보내는 것도 박 대통령이 직접 한다. 이런 일이 있었어요. 네. 외가 쪽 육촌인가가 뭐 돌아가셨어. 대통령에. 네. 그때 해외 순방 중이었어요. 내가 총무비서관한테 육촌이니까 내가 이제 친인척 담당해가지고 이제 그 제일 먼저 들어오거든. 조화 조치해야 되겠다. 예. 알았다. 보고 갈게. 그 다음날 보내지 마라. 헐. 조화조차도. 친인척 관리도 철저하시고 하물며 동생도 안 만나고 지내시고 강직하신 분이네요. 최순실의 아버지 그렇게 시켰다는 거 아니에요? 친인척을 네. 멀리하면 된다. 예. 자, 김기춘 실장이 인사 개입 이야기하다 이렇게 흘렀는데. 이제 말 좀 아껴야 되겠다. 네. 저 그 얘기는 하고 아니, 싶어요. 답변을 못하게 하니까. 15분만 버티면 필 수 있어요. 진짜. 제가 그 오방근 그 재정부질의 당시에 준비했던 내용이 뭐냐면 김기춘의 인사관여였어요. 예, 예. 당시에 이제 제보를 받아서 최근에는 언론에서 단독으로 기사를 쓰긴 했었는데 손성각 씨가 김기춘 씨한테 전화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두 번의 콘텐츠 지능원이죠. 부재중 통원에 다시 이제 전화를 했더니 김기춘이 받아서 청와대로 오라고 해서 직접 면접을 봅니다. 그리고 정말 부족한 인사가 그렇게 임명이 되는 거죠. 당시의 관여에 대해서는 그 현장에 함께 있었던 제보자가 지금도 있습니다. 근데 청문회에서 예. 그런 질문 여러 가지가 들어왔는데 네. 대통령이 만나보라 그래서 자기는 만나봤다. 꼭 또 그렇게 얘기하더라고. 아마 또 그렇게 빠져나갔을 것 같아요. 근데 조비서관이 아니지. 조원님 죄송합니다. 조원님이 청와대에서 나오고 나서 세계일보하고 인터뷰를 한 게 어제 신문에 났어요. 그러니까 2년 전 인터뷰죠. 근데 거기 보면 기자가 그렇게 묻습니다. 김 실장의 국정원 인사 개입 의혹도 있는데요? 라고 물으니까 조 의원께서 김 실장이 국정원 5급을 잘라라, 4급을 잘라라. 꼭 국정원장한테 전화를 해서 지시를 한다. 김 실장이 어떻게 국정원 5급을 검증에 있던 놈을 잘라갈 수 있느냐? 라고 말씀하셨는데. 요게 2014년 11월 28일
세계일보 보도 나기 직전에 내가 세계일보 기자를 한 번 만난 적은 있습니다. 네. 근데 그때 만난 거는 뭐냐면, 이걸 쓰겠다고 하길래 그걸 무마하기 위해서 만난 거예요. 아. 이런 썰을 풀 상황이, 상황이 아니었어요, 그때. 아니었습니다. 그럼 이게 사실이 아닌? 나 말고 다른 사람이 했던 거를 갖다 붙인 거 아니냐고 지금 저는 굉장히, 그래요? 브레임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황당해요. 그 기자가 말하자면 2014년 4월 1일, 2, 3일 날 청와대 내부 감찰 결과가 유출이 돼가지고 제가 그거 책임지고 말하자면은 나왔어요. 그리고 나중에 한 달 반 있다 보니까 또 그 기자한테 우리 문건이 몇 박스가 갔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청와대에다 그걸 회수를 하라고 했는데 정호성이 회수를 안 하고 오히려 그거 회수하라고 얘기한 오창효 행정관, 지금 우리 방 보좌관을 문책하고 잘랐어요. 그런 상황에서 11월 달에, 그러니까 무려 7달 정도가 지나가지고 느닷없이 뭘 쓴다는데 예. 내가 뭘 미주알 고주알 얘기를 합니까? 야, 나 너 때문에 지금 논다. 그리고 네가 지금 문건 갖고 있어가지고 나 어디 취직도 못한다. 예. 제가 그때 정말 엉덩이 빠지도록 하루에 100km, 150km씩 자전거만 탔거든요. 예. 정말 다리는 이렇게 굵어졌는데 황당하죠. 아득하죠. 왜? 이건 영린이니까. 이거 나가면 영린이니까. 그러면 당연히 나를 향해서 검찰이 달려들 것이고 영장이 들어올 것이라는 걸 난 알았어요. 그래서 그걸 무마하려고 난 했던 거야. 이런 얘기는 안 했습니까, 네. 저희가 황당한데요. 왜냐면 그 세계일보 보도를 보는 순간 조항규 사장이 예. 계속 뭔가 문건이 8개쯤 있는데 예. 그게 터지면 뭐 내란죄 막 이러면서 엄청난 게 있다고 했어요. 계속. 그 후에 이게 나왔거든요. 조항규 사장하고 또 지금 세계일보 경영진 혹은 그 기자들하고는 또 안 좋아요. 왜냐하면 그 터지고 난 다음에 저는 사실 정의로 문건을 빵 터뜨리면 저쪽에서 반격 들어오죠?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웃기지 마라 하고 또 그거 누르고 요번처럼 이렇게 반격 들어온 거 계속 누르고 가야지 이제 페이스가 가잖아요. 네. 근데 그때는 그거 하나 터지고 그다음부터는 속절없이 당하기만 했어. 예. 나는 고립무원의 처지에서 검찰과 권력과 언론한테 한 달 내내 그냥 물어뜯겼습니다. 도대체 뭔 대비를 해놓고 이렇게 하는 거냐. 원망 엄청나게 했는데 세계일보는 세계일보대로 그 썼던 기자들 다 인사조치 당하고 그리고 사장도 그때 또 세무조사 당하고 예, 그렇죠. 압수수색 영장 가지고 그까지 뭐 쳐들어온다 그래가지고 기자들이 몸으로 때우고 하다가 결국은 꼬리 내리고 대충 이렇게 덮는 식으로 넘어가고 이제 이 양반도 조 사장도 인사조치가 됐단 말이에요. 그때 당시 기자들은 이 양반 언론사 사장으로서 너무 약한 거 아니냐. 그런 컴플레인이 있었던 걸로 알고 요번에 8건 이렇게 있다. 이거 까면 뭐 경천 동지다. 라고 얘기하니까 굉장히 기분 나빠하면서 내용 봐가면서 고소하겠다. 이런 얘기까지 그 내부에서 지금 나오고 있어요. 네,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그 김기춘 실장이 그 정은혜 문건하고 관련해서 청문회 받으면서 조홍천 당시 비서관에게 조사를 지시한 적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아니 이게 영린인데 내가 왜 해요. 그냥 알고만 있으면서 그 유념해서 그 안에서 일만 잘하면 됐지. 그러면은 김 실장이 구두로 수사를 지시한 겁니까? 사실관계는 이렇습니다. 예. 8월 3일자 2013년 8월 3일자로 허태열 실장이 나가고 김기춘이 들어와요. 예. 근데 12월 초중 순서부터 3, 4회에 걸쳐가지고 일간지에 김기춘 실장 곧 물러날 듯이라고 보도가 계속 나와. 네, 예. 하루 날 불러. 이거 언놈들이 이런 거야. 이거 좀 알아봐. 아니 그건 취재원 확인하는 건데 그거 힘듭니다. 내용도 상당히 이거는 뭐 내밀합니다. 이거는. 아니 그리고 이거는 글쎄요. 좀 힘들겠는데요. 그러면 너 말고 어디다 시키냐. 우리가 그때 일을 잘했거든. 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조사해서 줬어요. 그 내용은 알려진 바와 같고. 예. 그 3인방이 어떡할까요? 조사할까요? 어떡할까요? 좀 있어봐라.
그거 내가 뭐 무슨 부귀영화 누리려고 지금 실장하는 거 아니다. 예. 아주 거룩하게 말씀하시고. 근데 며칠 있다가 청와대 본관 쪽에서 3인방들이 조홍천 저 XX 쌍욕을 막 하고 저 X 죽여버릴 거야. 그러니까 이걸 준 거야. 내가 저자들이 당신을 이렇게 하고 있다라고 보고를 했는데 그 자를 준 거야. 예. 그럼 완전 허리지 뭐. 근데 그런 걸 내가 왜 해요? 그러면 김 실장이 수사를 한번 알아보라고 얘기를 했고 또 결과도 이제 김 실장한테 보고한 거죠. 당근이죠. 페이퍼로 했습니까? 구두로 했습니까? 페이퍼. 아니 당연히 페이퍼. 본인이 페이퍼 안 받았다 그러니까 내가 묻는 거지 뭐. 안 받았대? 네, 페이퍼는 안 네. 받았다니까. 페이퍼로. 예. 아니 근데 그 거짓말 하는 거 보셨어요? 김기춘. 아니 뭐 그때 저희 법사위가 있어가지고 뭐 왔다 갔다 하면서 다 챙겨보시지 못했구나. 그러면 위증이잖아 이거. 의증이죠. 녹음하지 그러셨어요. 아니 이거 속기록이 돼 있겠지. 아니 그때 대면하셨을 지시할 때. 때. 갑자기 너무 그래. 정호성은 다 했잖아요. 아니, 이거 뭐- 통화였고. 증명력의 문제니까. 네네. 아니 근데 기본적으로 좀 말하자면 공무원 한 사람들이 거짓말을 그렇게 못하거든요. 뻔뻔스럽게. 그러니까 말하자면 어떤 책임질이 생겼을 때 뭐 종천 선배님이 저한테 뭘 시켰다. 예. 그러면 저도 뭐 얘기를 잘 안 하겠지만 이제 사실을 밝히는 과정에서 했다 그러면 여기서 시켰다는 건 인정하고 그다음에 다른 변명을 하는데 너무 새빨갛게 부인하니까 이건 그렇죠. 진짜 정말 좀 황당한 거예요. 그래서 누가 트윗에다가 뭐 지금 김기춘이 이렇게 뭐 나 지시 안 했는데 지가 갖고 왔다고 하는데 어떤가요? 그래서 예. 내가 구라임. 그랬어. 예. 그때 뭐 짧고 강렬한 멘트 뭐 예. 뭐 예, 봤어요. 어. 네. 김기춘 실장 얘기가 나왔으니까 김기춘 실장이 사실은 김갑수 평론가도 고발을 했었는데 예, 이재정 대변인 그때 변호사였죠. 맞습니다. 변호를 맡았죠. 무엇 때문에 맞습니다. 김기춘 실장이 고발했어요 그때? 제가 맡았던 사건이 하도 많아서 많아서 가물가물하긴 한데요. 강용석보다 고발 더 많이 해요. 고발 많이 하고. 당시에 조금 신기했던 건요. 이게 보수 우파 특히 새누리당 의원들의 특징이기도 한데요. 한 사건 물고 늘어지면 끝까지 가시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은 우리 김곽수 형님께서 변호사하고 상의하지 않으시고 합의를 해오셔가지고 합의를 끝나셨는데 합의했어요? 어떻게 예. 만나서 합의했어요? 저쪽 변호사하고? 아니면 김기춘을 직접 만났을 것 같지는 않은데. 김기춘의 대리인이 돼서 움직이시던 분이 율수 로펌에 계시는 그분의 사위분이십니다. 그래서 이제 아마 수임하지 않으시고 실질적인 법률 대리인으로 활동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러면 예. 지금 차원병원에 치과에 있는 그 딸의 네, 남편. 아니 그리고 예. 또 M본부가 저 고발한 거 있잖아요. 네, 그리고 네, 6월 네. 달에는 저 헛발 찬 거. 예. 그거 중앙지검에서 막 대질 조사하고 막 지금 뭐 열의를 하고 있어요. 지금도 세상이 이런데. 세상에 이런. 막 그냥 그러고 남부 법원에 1억 저 손해배상 들어왔는데 그것도 뭐 조정하자 그러고 예. 뭔 조정? M본부는 뭐 지금 난리 났어요. 뭐. 김갑수 평론가 일은 그럴 거예요. 김갑수 평론가가 방송에 나가서 당시 세월호 막 참사 터지고 난 뒤인데 구원파에서 김기춘 실장 맞다. 할 때까지 가보자. 예. 우리가 남이가 이런 막 우리가 남이가 부분이었어요. 그래서 예. 평론가가 이러면은 유병헌하고 김기춘하고 뭔 관계가 있는 거 아니냐고 했다가 고발당했죠. 그렇죠. 의혹을 제기한 거였는데 고발을 하셨고 저는 이거는 해볼만하다 버티시라라고 했는데 사실 고소를 당한다는 거 직접 당해보면은 그거 엄청나게 예. 스트레스라고 스트레스 많이 맨날 받아요. 얘기하더라고. 예. 그래서 저만 믿으시라 저 진짜 훌륭한 변호사다 했는데 저를 못 믿고 예. 그 물밑으로 나였으면 합의를 하셔가지고 믿었을 텐데. 내 사건 좀 해줄래? 나 지금 사건 많은데. 진짜 훌륭한 변호사인데 의원이 돼가지고 지금 휴직 중입니다. 그렇군요. 자, 저희가 약속된 시간이 얼마 안 남았는데, 어렵게 지금 조원 모셨으니까 좀 궁금한 것 좀 많이 물어봐야 돼요. 왜, 문고리 3인방 중에 정호소인가요? 네. 경찰 인사에 관여를 아니, 한다. 안봉근이. 안봉근인가요? 안봉근은. 근데 이게 안봉근이 경찰 인사에 관여하다는 소리는 경찰 내에서도 다 하더라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거기에 대해서? 아니, 뭐, 있는 내내 그거예요? 그걸로, 뭐, 싸우고 그랬으니까. 근데 그 사람이 그런 권한이 있나요? 없죠. 문고리잖아, 문고리. 문고리가 뭐 권한이 있어서 하냐, 문고리니까 하지. 참, 이해를 못하겠네. 그런데 지금 이 부분은
검찰에서 조사가 됐습니까? 안 했어. 아직 안 된 걸로 알고 아니, 뭐 전혀 안 있습니다. 해요. 전혀? 예. 한번 그러니까 불러갔다 저 왔잖아요. 출입 있잖아. 예. 그 최순실 출입할 때. 그 문제로 그, 데려갔고. 이행정실, 이부속실. 예. 행정관이 에스코트하고 했으니까. 이영선. 그거. 그 다음에 이재만이는 네가 총무비서관으로서 보안 책임자인데, 출입. 그거만 했어요. 그러면 이것도 특검에서 밝혀야겠네요. 아이고. 그거 어마어마합니다, 해야죠. 그거. 예. 예. 진짜 많을 겁니다, 그건. 문고리 살인방이 그러면은 합체 로봇이라니까, 세 분이. 세 분이 합체 로봇이에요. 아니 근데 그 셋 사이에서도 갈등과 경쟁이 있었다는 보도들이 나오던데. 뭐,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고. 합체 로봇. 네, 합체 로봇입니다. 그 문고리 살인방이 전행 막 저지르고 다니는 거 하나만 소개해 주세요. 기억나는 거. 말도 안 되는 일들 너무 많겠지만. 어쨌거나, 대면 보고 하려고 할 때, 메일로 보내세요. 정우성. 아니, 그래도 이게 메일로 보내시라니까요? 그런 거 한 두세 번 당하고 나면 대면 하겠다는 말을 못 하지. 여러분 대면 필요하세요? 그게 질문. 이게 말하자면, 정천 의원님도 그러셨고, 이제, 돌아가신 김영환 수석도 그랬고, 문고리 살인방이 하여튼 괴롭힘을 많이 당한 거잖아요. 괴롭힘을 당했다기보다 하여튼 쪽팔림을 당했죠. 그렇게 된 건데, 그렇구나. 우병우 수석도 말하자면 한성질 하는 스타일인데, 어떻게 해서 거기랑 잘 지냈을까요? 거기는? 아니, 그러니까 우선, 네. 최순실하고 우병우 장모는 순천향대 병원, 예. 내가 처음에 거기서 대정지리 때 얘기를 했던 건, 순천향대 병원. 예. 거기에 우병우 장인이 굉장히 돈을 많이 밀었고, 그렇죠. 최순실은 옛날부터 거기 단골이에요. 예. VIP라고. 예. 거기서 좀 맺었고, 그 다음에 기흥 CC에서 공을 같이 몇 번 쳤다는 걸 내가 확인을 했어요. 그래서 우병우가 민정비서관 들어간 것도 사실은 최순실이 인바이트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최순실이 직접 인바이트를 한 거기 때문에 벌써 급이 다르죠. 그러니까 3인방 쪽에서 우병우 수석한테 잘 우습게- 보여야 된다. 그러니까 예. 개돼지로 못 여긴다 이거지. 음. 그다음 두 번째, 제가 그 정윤회 사건, 그 문건 사건 터지고 난 다음에 안봉근이가 경찰 인사 개판 치고 애들 어쩌고 저쩌고 이제 몇 가지 얘기했잖아. 그 다음부터 굉장히 조심을 해요. 최순실도 출입을 삼가했다 그랬지. 안봉근은 이 부속에서 국정홍보 비서관으로 빠져요. 제2부속실이 폐지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옛날처럼 대놓고 인사 개입하고 이제 이 월권을 대놓고는 못 하는 거야. 예. 노출되게는. 그 갭을 누가 메웠냐? 우병우가. 근데 그때 그러면 문고리 3인방한테 찍히면 죽는 거네요. 네. 나 어떻게 산 증인이 미쳤나봐. 있잖아. 내가 미쳤나봐. 아니. 이왕구가 저한테 3번이나 문고리 개들이 최 의원 노리니까 조심하라고 아니, 근데 3번이나. 이제 자기들이 죽게 생겼으니까. 잘 버티셨죠. 그래서. 아니, 저 죽었어요. 고생하셨어요. 고생하셨어요. 살아나셔야죠. 누구도 저한테 돌아가는 걸 알았다는 거네요. 알고 있었던 거죠. 저한테 그 개들이 그래서 누구야 그랬더니 문고리들이요? 아니, 공무원들은 누구한테 줄을 대야 인사에서 피해 안 보냐. 그거는 본능적으로 알아요. 예. 본능적으로. 근데 진짜 화나셨나 보다. 그때 당한 게 막 예. 다시 얼굴에 올라오죠. 아니, 사실 저는 조홍천 의원님 계속 뵀어도 이런 증언을 직접 듣기는 처음이에요. 네, 늘 네. 언론을 통해서 정리된 예. 내용만 봤는데 가까이서 보면서 들리는 이 숨결이나 얼굴의 표정 막 이 모든 것들이 제가 살이 떨릴 그러니까. 정도로 전해져요. 여러분들은 어떠실지 숨결. 모르겠어요. 네. 진짜. 숨결? 너무 아름답게 정치자도 다 표현했나요? 같은 느낌일까 예. 모르는데, 아까 얘기했던 조항규 사장, 또 박관천 행정관 내일 청문회 아마 증인으로 나오는 것 예. 같아요. 박관천 행정관도 상당히 고생한 거죠, 사실은. 쫓겨나고 나서. 그럼요. 예. 조 의원만큼. 거기는 다른 걸로. 고생도 했지. 거기는 구속돼서 오래 들어갔다 있었잖아. 왔죠. 네. 물론 딴 거긴 하지만. 딴 거라도. 예, 구속이 됐죠. 근데 박관천 행정관도 마찬가지로 이제 같이 문고리 그런 문건들 하다가 이제 그 이유 때문인 거죠. 박관천이 정말 일 잘해요. 정말 잘해. 그래서 내 개인적으로 좀 미안한 거는 어려운 거는 그 친구한테 다 시켰어. 워낙 잘하니까. 그러니까 내밀하고 중요하고 또
이건 꼭 검증해서 잘라야 되는 것들 혹은 감찰을 통해 가지고 이건 좀 문제 제기를 해야 되는 것들은 거의 다 박관천한테 시켰기 때문에 그래서 박관천부터 난리라고 막 난리가 났었지. 그 돌아가신 분도 계시잖아요, 경찰. 최경락 예, 경위. 예. 그분은 하고도 아세요, 원래? 전혀 모르죠. 전혀 몰라요. 왜냐하면 그분은 서울지방경찰청 정보 1분실에 소속된 경위고 예. 저는 청와대 음. 비서실에 있던 근데 사람이고. 그분이 자살을 한 것은 결국은 청와대 압력인가요? 네가 다 덮어쓰라 뭐 이렇게? 아니 재판 과정에서 나온 거는 예. 박한천 경정이 결국은 열의를 하다가 쫓겨나면서 나는 찍혀서 나가니까 쓰레빠만 들고 나가라 그랬는데 나 몰래 문건들을 들고 나갔어. 예, 나중에 예. 보니까 예. 그거를 내가 또 좋은 자리 보낸다고 해서 예. 서울지방청 정보 1분실장 되게 좋은 자리예요. 중요한 자리. 거기다 내정을 시켰어요. 거기 자기 캐비넷에 인사하기 한 일주일 동안 자료들을 갖다 놨나 봐. 근데 청와대에서 뭔 문건을 계속 들고 오니까 그 소속 한일 경위가 밤에 캐비넷을 따고 카피를 다 했대요. 예. 재판에 나온 얘기예요. 예. 그리고 이제 그걸 뭐 최경희한테 줬다는 것 같아. 그게 어떻게 세계일보가 한지는 몰라요. 제가 아는 재판에서 알고 있는 그 사실관계는 그게 다예요. 근데 저 민정특감반에 있는 경찰관이 경감쯤 됐을 거야. 회유를 했다고 하는데 그 내용은 제가 알지 못하고. 난 뭐 수사받고 재판받느라고 잘 모르죠. 근데 언론에 보도된 바에 따르면 이게 뭐 정권이 3년 차만 됐어도 어떻게 해보겠는데 지금 이렇게 많이 남았는데 자기 어떻게 버티냐 형한테 그랬다는 거예요. 그쵸. 자기한테. 그때가 2년 차니까. 네. 예. 자, 혹시 세 분은 궁금한 거 많을 것 같은데? 아니, 그냥 청문회 참고인으로 나가시는 게 편하실 뻔했어요. 아니 청문회 참고인으로 왜 안 나가는지 나는 의원은 안 하나 이렇게 생각했네요. 아니, 뭐, 글쎄. 아니, 옛날에 김대중 총재도 청문회 네, 가서 네, 증언하고 네. 있었는데. 뭐. 예. 아니, 근데 또 뭐 특검이라는 네. 훨씬 더 유용한 기회가 네. 있으니까. 예. 예. 특검- 특검 게 낫죠. 특검 가서 조사 잘 받으시기 바랍니다. 게다가 뭐. 국조도 왜 안 들어갔는지. 국조져요? 네. 특검에서 또, 어이, 총전 안 그러겠지. 조원님! 하겠지요. 이 작가. 그럼 자꾸 그럴래? 알겠습니다. 예. 자, 질문 없으세요, 이제? 예, 저는 몇 개 물어봐서. 예. 담배 냅시다. 네, 최 의원님. 네. 담배 피고 오세요. 알겠습니다. 네. 자, 1부는 이렇게, 박근혜 진술 게이트 한복판에 있었던 조홍천 의원과 인터뷰를 나눠봤고요. 2부에서는, 민주당 이야기 좀 하죠. 대변인이 두 분이나 나와 계시니까. 자, 저희는 여기서 마치고요. 2부, 내일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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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그럼 안동은 어떻게 아니, 돼요? 안동. 봉화는 화전민 위주로, 좀 돼 있어서, 학문이 조금 얕은 곳이고, 정성은. 무슨 말이에요? 저 봉화금 씨예요. 그래서 더 아, 완전. 정말 이상한 사람이네. 네. 정성은 그래도 사약 받기 전에 귀양 같은 사람들 많아가지고요. 예. 아니, 그래도 단종 보기 운동도 열심히 하고 그랬는데, 왜 봉화에서. 아유, 봉화에서. 오늘 막 그냥 제 적응이 안 돼서 근대화된 저는 정근대적인 사회 얘기를 하니까 아니, 먼저 우리 금대변인이 조씨를 안 좋아한다 그래서. 깠기 때문에. 예, 어쩔 수 없이. 저 인사 좀 시켜주세요. 대화에 끼고 싶은데 아직 인사를 못해서 웃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네, 이재정 의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와, 반갑습니다. 어서 오세요. 이재정입니다. 네. 자, 금태섭 의원도 대변인, 이재정 의원 대변인. 뭐 좀 다른 차이점이 있나요? 뭐, 당 대변인이 1순위라고 당의 어르신들은 말씀은 하시는데, 제가 더 높아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회의 꽃은 원내입니다. 원내에서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원내 반짝 끼고 있는 대변인 거 정말 보여주고. 아니, 뭐 그렇게 정말- 스스로 좋아하세요. 네, 건강하시네요. 그 당에서 뭐 예를 들어 뭐 지원이나 이런 거는 누가 더 많아요? 그거 말씀할 것 같은데. 절대적이죠. 당 대변인은 절대적이네. 수많은 당직자분들이 지원을 해주시고 카드도 지원이 되고 하는데 그거밖에 못 하시는 거죠. 저는 저 혼자 머리 깎고 있는데도 정말 활동상을 여러분들이 더 잘 아실 것 같습니다. 진짜가 오늘 나타났다. 막 피 튀겨. 그러세요? 오늘 아주 청취율이 엄청 높아질 것 같습니다. 진행자도 약간 아쉬움이 있습니다. 네. 왜 저는 고려에 안 넣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외모로 대변인? 뽑았어요. 예. 우리 저기 그게 네. 50 이상. 아. 어린 게 제였습니다. 이재정 대변인 후보 리스트에 없었나요?
있었죠. 있었습니까? 있었는데 네. 우리가 장유유서의 정신에 입각하여 뭐 어찌 그리 된 것 같아요. 그래요. 우리가 참 좋은 말씀 많이 해주시네요. 예. 이 대변인은 김영환 전 민정수석 비망록에 이름이 나왔다고 하는데, 무슨 얘기예요? 예. 저도 뒤늦게 확인을 했었는데요. 아마 제가 했던 사건들 때문에 나왔던 것 같아요. 박주민 의원하고 같이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말 그대로 블랙리스트네요. 사건에 대한 탐색 이상의 그 변호인을 좀 지나치게 자세하게 조사를 했더라고요. 근데 다들 그러시더라고요. 제가 한 업적에 비하면 조사된 게 너무 미흡했다. 예. 저 봤어요, 저도 자백에서. 아쉬움이 좀. 자백에서. 예, 저가 영화도 데뷔했었고. 예, 영화에도 나왔어요. 예. 그렇네. 곧 예. 천만요가 될 생각입니다.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조국천 의원도 사실은 이번에 탄핵이 가결될 때 네. 현장에 이제 계셨습니다. 예, 투표도 하고 그렇습니다. 예. 했겠지만 다른 의원들하고 달리 좀 감회가 좀 새로울 것 같아요. 청와대에 있었던 분이고 지켜나왔던 분이고 하니까. 착잡했죠. 예. 어쨌든 사필 규정이다 라는 생각이 우선 먼저 들었지만 예. 또 진작에 여러 번 경고음이 울렸을 때 좀 조심하고 바로 잡지 끝까지 오만을 부리다가 이렇게 되는구나. 안에 계실 때도 최순실 왔다 갔다 하고 다 알았던 거죠, 사실은. 청와대 다른 사람들도. 그거 안 사람 거의 없죠. 없어요? 그러니까 경호 쪽 일부 네. 하고 김기춘 실장은. 저는 알았다고 추정을 합니다. 수사하는데 본인은 예. 죽었다 깨도 모른다 그러니까. 제가 알았습니다. 저는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조 의원이 알았는데 비 실장이 모를 수가 없지. 근데 그걸 서로 얘기는 안 했죠. 예. 그래요. 자, 그럼 저희 팟빵 게시판 시청자 의견 소개해드리고요. 그리고 나서 방송 본격적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먼저 하나, 혼불이라는 분이 써주셨네요. 시민의 혁명, 이것이 곧 더불어민주당을 구하고 민주주의가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본인도 78년도 학생운동 때 시위를 해보고 40여 년간 먹고 살다 보니 민주주의를 돌아볼 기회가 없었습니다. 이번에는 한 번도 빠지지 않고 광화문 광장 및 여의도 집회에 참석했었는데 탄핵 소식을 들으니까 나도 모르게 눈물이 나더군요. 지금부터가 중요하다고 봅니다. 국민들을 위해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했는데 맞는 것 같습니다. 탄핵됐다고 다 끝나는 게 아니고 짚었구나 하고 들리는 게 아니라 정말 억지 거짓말을 예. 하는구나. 그런 거를 국민들이 알게 되는 그런 기회였다고 그러니까. 생각을 합니다. 아니 근데 오늘 그 증인이 예. 다 의료진 이런 사람들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게 세월호 7시간 동안에 뭔가 시술을 하지 않았을까. 예. 그래서 그때 당시에 내가 들어갔고 시술을 했다. 이런 답을 기대하고 그렇게 한 것 같은데 예. 그건 좀 너무 안이한 너무 낭만적인 생각일 것 같습니다. 그렇게 쉽사리 입을 열지는 않을 거고요. 직접적인 사람 부르면 되지요. 경호실장, 경호실 차장, 경호실 수행부장, 그다음 문고리 3인방 이런 사람들은 BIP가 어디서 뭘 했는지를 항상 꿰뚫고 있으니까. 근데 그런 사람들이 문제는 안 나온다는 게 문제인데 불러도 지금 오늘 같은 경우에도 이영선, 윤전추 불렀는데 네, 안 나왔지. 안 나왔지 않습니까? 이영선, 윤전철은 오히려 잘 모를 수가 있어요. 제가 말씀드린 그런 사람들이 직접적으로 다 알지. 근데 어쨌든 이 불출석 사유서를 내고 안 나왔고 네. 휴가래요, 휴가. 예, 동행명령 발부했는데 휴가다. 휴가죠. 뭐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건 아마 금대변인이 잘 아실 것 같은데 국정조사 처음에 한다고 여야 합의했을 때 국정조사 계획서에 제일 마지막에 보면 기타 사망에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정부와 관련기관, 단체, 법인, 개인 등은 수사와 재판을 이유로 조사에 응하지 않거나 자료 제출을 거부할 수 없다. 라고 돼 있는데 지금 이영선, 윤전추도 그렇고 문고리 3인방도 그렇고 다 특검이 수사하니까 재판을 하니까 이러면서 거부했단 말이죠. 그렇죠. 일단 나와야 됩니다. 그리고 근데 일단 이게 어떻게 보면은 박근혜 정부가 진짜 웃기는 게 이 우병우 수석 같은 경우에 청와대에서 수석비서관을 지냈는데 그럼 당연히 나와야 되거든요. 공직자로서의 말하자면 최소한의 양심인데 나와서 자기가 잘못한 게 없다고 얘기하는 것까지는 본인의 자유인데 지금은 다 안 나오고 있는데 정말 말이 안 되는 거죠. 더군다나 여당까지 해서 말씀하셨듯이 그렇게 합의를 했는데
뭐 재판이 있다 그래서 아예 출석을 거부하는 건 진짜 말도 안 되는 겁니다. 그 통상 청문회 보면서 그러니까 이런 국정조사나 아니면 국감 현장에서 대부분의 분들이 다 아니라고만 얘기하고 성과 없다 이런 평가들 많이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요. 저는 여기 두 분이 모두 법조 선배님이시지만 사실상 재판에서도 증인들이 그러니까 적대적 증인이라고 하는데 호락호락 다 토로하지 않아요. 근데 증언 과정에서 판사는 뭘 보냐 하면은 이 사람이 땀을 삐질 흘리는지 거짓말을 하고 있는지 눈이 흔들리는지 그런 걸 통해서 심증을 형성하거든요. 사실상 나오지 않겠다라고 하고 나와서도 모르쇠로 일관하는 것 자체가 국민에게 추정하는 사실이 진실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그렇게 판단하게끔 만드는 거예요. 성과가 없다고만 실망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오늘은 성과 없지 않았습니다. 네네. 제가 오전에 쭉 지켜봤거든요. 오후에 잠깐 못 봤는데 오전에 의미 있는 것들이 많이 나왔어요. 일단 그 김영재 원장 있잖아요. 예. 그분의 얘기는 하루 종일 그분의 그 답변만 쭉 모아서 보면 그 답변 사이에 모순 관계를 좀 앞으로 좀 파악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말을 자꾸 바꿨습니다. 처음엔 대통령을 3번 자기가 시술했다 그랬다가 그 다음에 또 5번으로 바꿨고요. 그 다음에 얼굴에 멍자국 있잖아요. 네. 그걸로 인해서 안면에 감각이 없어지고 경련이 와서 자기가 들어갔다 그랬거든요. 그리고 이게 필러에 의한 상처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는 또 주름이 없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아 필러는 안 한 것 같다 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저는 궁금했던 게 그렇다면 왜 안면에 경련이 오고 감각이 없어졌는지 그 원인이 뭐디라고 물어보고 싶은 장면이 많았고요. 그러니까 자기가 한 증언이 앞뒤가 안 맞는 거. 그렇죠. 그거를 좀 쭉 보면서 한번 체크해봤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것뿐만 아니고 여러 개가 나왔어요. 김상만 얘기, 그다음에 세브란스 병원이 최순실과 김영재를 연결해줬다는 거. 세브란스는 오늘 처음 나온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의미 있게 했다 이렇게 보는데 문제는 자꾸 결정적으로 제가 했습니다. 이게 안 나온다는 건데 할 수가 없는 거라. 하여튼 다 의사들이 아니라 그러고 특히 김영재 원장 같은 경우에는 자기는 가만히 있었는데 청와대가 알아서 먼저 연락해. 민주당 공식 팟캐스트 진짜가 나타났다 시즌 3 4회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저와 함께 진3를 만들어가는 고정 멤버 두 분 소개하겠습니다. 더민주의 브레인 디지털 소통위원회 최민희 부위원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다들 잘 지내셨어요? 이런 거 좀 해주세요. 제가요. 그래야 되는데 네. 다시. 안녕하세요. 다들 잘 지내셨어요? 네. 그대로 써야겠다. 앞에 거 자르지 말고. 지난 방송에서 탄핵 결과를 대충 맞추셨어요? 네. 아니, 과학적으로 추론해서? 아니, 과학적 추론보다 232만이 모였기 때문에 네. 그 촛불 민심에 부합할 거다. 네. 그렇게 생각해서 제가 최하 232석 네. 이상 나온다. 이렇게 얘기했었죠. 거의 딱 들어맞은 거죠. 예. 왜 이렇게 놀라요, 이재정 의원님? 저 아직 인사도 안 했는데 대화에 미시면 어머나, 어떡해. 괜찮습니다. 죄송해요. 네, 너무 놀라는 얼굴이 네. 이쁘고 인상적이라. 좀 깔때기 좀 들이댔어요? 정청래 의원은 210에서 220 이렇게 했다고 자기 맞췄다고 난리던데. 어머, 저는 깔때기 안 해요. 그래요. 또 우리 방송을 통해서 호감 캐릭터로 밉상 캐릭터에서 호감 원래 호감이었다.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지금? 자, 금태섭 당 대변인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다들 잘 지내세요? 예. 지난주는 금태섭 의원께서 또 열의를 하셨어요. 네. 조대환 SNS 글을 또 직접 발굴해가지고 그걸로 여러 기사가 됐던데. 원래 눈여겨보고 있었습니까? 아마 제가 페이스북 시작할 초기에 친구 신청을 했는데, 제가 친구 신청하면 다 받거든요? 예. 근데 이제 특이한 말씀 워낙 많이 하셔서, 이번에 민정수석 된 다음에 봤더니, 닫으셨더라고요. 그래서, 이 기본은 하시는구나 했더니, 좀 이따 또 여셨더라고요. 아마 자랑을 하고 싶었던 거 아닌가. 그래서 뒤지다가 그 몇 개를 올렸죠. 근데. 그 사이에 싹 들어갔어요? 예, 그 사이에 들어갔죠. 그러고 나서도 한참 동안 열었다가, 닫았는데, 그러니까 본인은 10일에 닫았는데 어떻게 그걸 미리 올렸냐 막 이런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11일에 또 열었습니다. 원래 조 민정수석하고는 조금 잘 모릅니다 원래. 원래는 잘 모르고. 전 조 씨 별로 안 좋아해요. 그래요. 오늘 조홍천 의원도 나왔는데 깜짝 놀라고 있습니다. 조 씨 안 좋다고 하니까. 네, 그리고 초대 손님 방금 말씀드린 우리 조홍천 의원님 나오셨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금시를 별로 안 좋아하는 종철입니다. 오늘 왜 이렇게 시청사? 안 좋아할 수 있는 사람이 2만 명밖에 안 돼. 우리는 더 많은데. 네. 요즘도 기자들이 많이 취재 열 올리나요? 아니요, 이제 뭐 별로 없고, 예, 안 하시고. 조대환 수석은 제가 잘 알죠. 아, 그래요? 예. 같이 있었습니까? 같이 근무는 안 했는데, 예. 그분이 제 5년 선배인데, 경북 청송분이고, 예. 그래도 영남 유림의 본류라고 자처를 하는 분입니다. 한학도 공부 많이 했고요. 아, 그래요? 예. 아, 그래서 그런 글을 올렸군요. 아니, 그니까, 평소 생각이, 뭐, 저랑 크게 다르지 않아요. 굉장히 합리적인데, 다만, 저에 대해서 뭐라고 저번에 얘기를 했냐면, 난, 네가 입당하면서 했던 얘기 그런 것들 다 동감한다. 다만, 왜 민주당에 입당했냐. 그러니까, 즉, 불사 2구는 안 된다는 생각이 평소에 꽂혀있는 분이에요. 어머, 근데 그분은 박근혜 대통령 뇌물죄라고. 뇌물죄라고 하지 않았나요? 불사 2군 아니, 4 2군 아닌가? 형식적인 법 논리는 뇌물인데, 어쨌든 뇌물이건 뭐건 자기가 모셨던 군은 박근혜니까, 예. 군 뇌물죄마저도 자기가 떠안고 가겠노라. 난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저는 놓치지 않은 게 있어요. 그 조수석이 조홍천 의원이랑 비슷하다면서 그 뒤에 붙인 말 들으셨죠? 합리적이고 아, 제가요? 스스로 아주 깔때기를 살짝. 아니, 그건 부지불식간에 그렇게 됐는데. 늘 생각하고 있었다는 거지? 아니, 네. 생각은 굉장히 합리적인 거예요. 예. 그런데 조대한 수석도 그렇고, 경북 청송, 그전 수석 우병우 경북 봉화, 이 다 좋은 동네인데 왜 이랬지? 봉화하고 정성은 조금 다르죠. 아, 그래? 먼저 진로해달라 그래. 그래놓고 특혜, 막 부인까지 다 특혜줘. 다 그게 우연이다라고만 이렇게 빠져나가니까 이해할 수 없는 그런 거였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했던 그 박영선 의원의 녹음 파일. 그 최순실의 육성으로 나온 건데, 예. 네. 박근혜 대통령이 왜 말을 저렇게 할까 싶었더니, 말투가 너무 똑같죠. 똑같아요. 깜짝 놀랐어요. 그래, 내가 아무리, 제가 타이핑을 쳐왔는데, 10번 읽어도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이거 저거 그거가 그렇게 많아요. 예. 그런 분들이 모이는 거, 아까 조대한 수석 얘기도 나왔는데, 조대한 수석이 쓰신 글들도 보면 참 무슨 말인지 알기가 어려워요. 거짓말에 대해서 썼는데, 개인적인 품성으로 거짓말을 한다. 근데 사람들이 그걸 이해해준다. 그러나 더하면, 그러니까 무슨 말인지를 잘 못 알아듣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유유상종? 보면요. 내가 한번 읽어드릴까요? 그리고 나랑 어떻게 알았냐고 그러면, 가방강에 납품했다고 그러지 말고, 옛날에 지인을 통해서 알았는데, 그 가방은 발레밀런과 그걸 통해 왔고, 그냥 체육에 관심이 있어서, 그 지인이 알아서 연결을 해줘서 내가 많은 도움을, 사실 고원기획이고 뭐고 이렇게, 저기 고원기획은 얘기하지 말고, 다른 걸 좀 해가지고 하려다가 도움을 받으려고 했는데, 도움을 못 받았다. 이렇게 나가야 될 것 같아. 뭔 말이냐고 이게 도대체. 그 다음에 발레밀로도 틀렸잖아요. 예. 빌로밀로인데. 제가 그 부분을 인용해서 오늘 그 대변인 브리핑을 하다가 저도 좀 꼬여가지고요. 그러니까. 비슷해졌어요? 해석이 최대 안 된 채로 인용문으로 쓰다가 조금 그렇죠. 꼬였어요. 아무리 봐도. 그리고 여기서 나온 고원기획이 그 최순실이가 만든 유령회사. 네, 최순실 고영태 같이 만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네. 고영태의 고, 최소원의 원 따서 고원기획이라고. 네. 정말 특별한 썸씽 스페셜이 있었던 것 같지? 안 당연하죠. 네네. 특별한 관계가 아니면 왜 최순실이 고영태 집에 가서 돈과 가방을 들고 오냐고. 그러니까. 그리고 애완동물로 왜 맡겨? 그러니까요. 특별한 관계에서만 맡기는 거지. 그래요. 그리고 또 김영재 원장의 계속된 이해할 수 없는 거짓말. 그 최보정이라고 가명을 썼지 않습니까? 김영재 원장 그 성형외과에서. 그런데 자기는 최보정이 최순실인지 전혀 몰랐다는 거. 이것도 역시 말이 안 된다는 것이죠. 근데 계속 말이 안 되죠. 우리를 개돼지로 알아요. 그러면 네. 아까 전에 나오라 그랬던 사람들 여러 가지 이유 되면 안 나오고 또 이렇게 또 청문회장에서 거짓 증언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이게 너무 약해서 처벌이. 너무 약합니다. 예. 그래서 이런 거 아니냐 그거든요. 네. 그 야당 어디서 이 법안을 발의한 것 같은데? 예, 저희 전민주 우상호 원내대표님이 대표 발의를 하셨는데요. 네. 통상 지금 현재 3년 이하 징역, 그다음에 벌금형이 병과되도록 돼 있는데 법원에 가면은 대부분 벌금형으로만 그렇죠. 예, 처단을 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벌금형을 아예 없애는 방식으로 지금 징역형만? 예, 일단 급하게 발의를 하긴 했습니다. 전체적으로 사실 시스템적인 다른 보완도 필요하긴 한데 일단 급하게 발의를 했습니다. 이번 청문회는 통용이 안 될 것 같고. 안 되죠. 그렇죠? 네, 다음 번부터. 예. 근데 하여튼 미국 같은 경우도 보면 옛날에 클링턴 때 화이트워터 스캔들인가? 그거 할 때
이 증인이 증언을 안 하면 증언을 할 때까지 가둬두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국회의 권위를 인정해서 이렇게 하게 되면 이게 증언을 하지 않는 것보다 하는 게 본인한테 조금이라도 유리하게 만들어줘야 되는데 예. 지금 합리적으로 판단하면 증언할 이유가 없어요. 괜히 나가서 욕만 먹고 또 거짓말을 했다 그러면 문제되고 그러니까 안 나가는 내가 변호사라면 냉정하게 얘기하면 나가지 말라고 가봐야 벌금이나 얼마 받을 네. 텐데 어차피 당신 몇 년형 받을 확률이 매우 많은데 벌금 몇백만 원 받은 게 무슨 상관이 있냐. 그렇게 될 텐데, 그것도 완전히 뜯어 고쳐야 됩니다. 네. 그 미국 사례를 이제 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미국은 관련해서 실질적인 판단을 국회가 할 수 있어요. 우리나라는 법원으로 넘기는데, 국회가 본인의 국정조사와 관련해서 응하지 않는 증인에 대한 그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그러니까 재판을 할 수 있는 그런 제도를 갖추고 있어요. 한번 우리도 고민해 볼 그렇죠. 필요성은 있을 것 같아요. 아, 국회가 재판까지. 예. 그러니까 그런 판단의 최종 결과를 할 수 있죠.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우병우 수석입니다. 계속 도망다니고 있는데 뭐 연합뉴스하고 인터뷰에서 19일 날 뭐 나온다느니 했다고 하는데 뭐 22일 하던데. 22일. 네. 우병우 수석은 나올 것으로 보이세요? 뭐, 너 우병우 대변인이요? 아니 그냥 추측이지 뭐. 아니 근데 본인이 나온다 이분은 그랬으니까. 왜 국회에다 대고 얘기 안 하고 연합뉴스에 아는 기자한테 얘기해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그렇죠. 잘못된 것을 어떻게 바로 잡아 나가느냐. 그러니까 보면 그 뭐 의원들 뭐 또 뭐 위정자들보다도 정말 시민들이 더 많이 알고 있고 좋은 말씀 해주시는 것 같아요. 네. 금태섭 의원도 하나 소개해 주시죠. 예, 바람이 소리사라는 분이 보내신 건데요. 더민주 수고 많았습니다. 고생 많았어요. 주 대표, 의원내, 모든 의원님, 당직자, 당원들 모두 잘했어요. 오늘은 칭찬만 이제 시작입니다. 뭐 네. 칭찬해 주셨는데 네. 저희보다 그 촛불 집회 나오신 모든 분들의 덕이죠. 이렇게 격려해 주시는 걸 감사하게 생각하고 더욱더 열심히 할 테니까 이재정 의원도 잘 따라오도록 하세요. 조성. 근데 저는 뭐 사실은 그동안 그 야권이 비난을 많이 받았지 않습니까? 새정치민주연합 시절에는 더더욱 우리 지지자들한테 비난받았는데 이번 정국에서는 더민주가 정말 열일했다 이렇게 보고 마지막에 너무 잘했어요. 네. 아니 국정감사부터 시작해서 네. 계속 네. 의혹 제기하고 잘했던 네. 것 같습니다. 칭찬할 것도 칭찬해야죠. 근데 오늘은 칭찬만 이제 시작입니다. 내일부터 쓴소리 들을 것 같아서. 아니, 이 늘 말들도- 쓴소리는 뭐 예. 네. 사실 여기 계신 의원님들 다 마찬가지실 것 같아요. 그럼요. 탄핵 이후 마음이 너무 무겁습니다. 자 추민희 의원님도 정권교체 희망이라는 분 글입니다. 유영민 더민주 디지털 소통본부장님, 최민희님, 그리고 추미애 대표님, 요즘 SNS와 단체방 카톡으로 더민주 대선 후보 흠집 내기 악성 루머가 대량으로 지난 대선처럼 유포되는데 이에 대한 대응은 안 합니까? 추 대표님, 당대표 경선 당시에 정청래 의원님 중심으로 더민주 SNS 대응팀 만든다고 하신 것 같은데요. 더민주 대선 후보들 허구한 날 종편에서 조리돌림 당하는데 SNS 대응이라도 해야 되는 건 아닌지요. 예, 저희 대선 후보들 흠집 내기 악성 루머에 대응하기 위해서 신고센터 가동하고 있고요. 저희가 그걸 이렇게 스키즈해서 당 법률국으로 이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응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추 대표님이 당대표 경선 당시에 예를 들어 온오프 결합 네트워크 정당하고요. SNS 대책 각별히 하겠다고 약속하셨고요. 정청래 의원님을 중심으로 하려고 하였으나 예. 우리 고명하신 정청래 의원님께서 더 큰 일을 하시겠다고 거절하시는 바람에 제가 실무를 맡게 된 거죠. 아. 그래서 더민주 SNS 대응팀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예, 지금 조직하고 조직하고 있습니다. 있고. 그리고 종편 문제는 지난주에 저희가 잠깐 예, 예. 얘기했었잖아요. 네, 그렇죠. 지금 언론 대책팀이 막 꾸려져서 활동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잘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SNS 뭐 대응팀도 중요하지만 지난 2012년 대선에는 카톡이 엄청 돌았어요. 특히 5년층을 대상으로 해서 중점적으로 또 카톡이 금방 퍼지는 습성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같이 지금 준비하는 건가요? SNS 네, 같이 통합 관리해서? 예, 네네. 준비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기대해 주시고요. 자, 그러면 당원 모집 광고 듣고 와서 본격적으로 현안 토크 진행해 보겠습니다. 네, 당원 모집 광고 듣고 왔는데요. 당원 모집 지금 계속 하고 있는 거죠? 하고 있습니다. 네네. 자, 본격적으로 방송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안가의 손님이 몇 분 안 계십니다. 왜 그러나 봤더니 또 청문회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청문회 생방으로 하면은 이게 다 그거 보시느라고 안가에 이렇게 손님이 없는데 아마 네 분도 다 보고 오전에 네. 오시는 것 같은데
조홍천 의원이 참고인으로 나가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얘기도 있던데. 뭐, 아직 안 불러가지고. 부르면 나갈 의향 있으세요? 뭐, 부르면 나가야죠. 예. 오늘 청문회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오늘은 세월호 7시간을 밝히는데 중점을 둔다 그랬는데, 하여튼 의사 여러분이 나와서 다들 안다고만 하더라고. 근데 이제 그걸 보면, 보신 분들한테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 거짓말을 하는 건 분명하다. 예. 그건 모든 사람이 느끼고 있거든요. 이제 주요 참고인들이 안 나오고 주요 증인들이 안 나오고 그래서 걱정들을 많이 했는데, 일단 박영선 의원이 최순실 씨 녹음 파일을 공개하면서 이제 사람들의 관심이 집중이 됐고, 그 다음에 의사들이 중언부언 하면서 거짓말을 했지만, 이게, 잘못. 어린 게 죄였습니다. 이재정 대변인 후보 리스트에 없었나요? 있었죠. 있었습니까? 있었는데 네. 우리가 장윤유서의 정신에 입각하여 뭐 어찌 그리 된 것 같아요. 그래요. 우리가 참 좋은 말씀 많이 해주시네요. 예. 이 대변인은 김영환 전 민정수석 비망록에 이름이 나왔다고 하는데, 무슨 얘기예요? 예. 저도 뒤늦게 확인을 했었는데요. 아마 제가 했던 사건들 때문에 나왔던 것 같아요. 박주민 의원하고 같이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말 그대로 블랙리스트네요. 사건에 대한 탐색 이상의 그 변호인을 좀 지나치게 자세하게 조사를 했더라고요. 근데 다들 그러시더라고요. 제가 한 업적에 비하면 조사된 게 너무 미흡했다. 예. 저 봤어요. 저도 자백에서. 아쉬움이 좀. 자백에서. 예, 저가 영화도 데뷔했었고. 예, 영화에도 나왔어요. 예. 그렇네. 곧 예. 천만요가 될 생각입니다.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조홍천 의원도 사실은 이번에 탄핵이 가결될 때 네. 현장에 이제 계셨습니다. 예, 투표도 하고 그렇습니다. 예, 예. 했겠지만 다른 의원들하고 달리 좀 감회가 좀 새로울 것 같아요. 청와대에 있었던 분이고 찍혀 나왔던 분이고 하니까. 착잡했죠. 예. 어쨌든, 사필 규정이다. 라는 생각이 우선 먼저 들었지만, 예. 또, 진작에 여러 번 경고음이 울렸을 때, 좀 조심하고, 바로 잡지. 끝까지 오만을 부리다가 이렇게 되는구나. 안에 계실 때도 최순실 왔다 갔다 하고 다 알았던 거죠, 사실은. 청와대 다른 사람들도. 그거 안 사람 거의 없죠. 없어요? 그러니까 경호 쪽, 네. 경호 쪽 일부 하고, 김기춘 실장은. 저는 알았다고 추정을 합니다. 추정하는데 본인은 예. 죽었다 깨도 모른다 그러니까. 제가 알았습니다. 저는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조 의원이 알았는데 비서실장이 모를 수가 없지. 근데 그걸 서로 얘기는 안 했죠. 네. 그래요. 자, 그럼 저희 팟빵 게시판 시청자 의견 소개해드리고요. 그리고 나서 방송 본격적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먼저 하나, 혼불이라는 분이 써주셨네요. 시민의 혁명, 이것이 곧 더불어민주당을 구하고 민주주의가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본인도 78년도 학생운동 때 시위를 해보고 40여 년간 먹고 살다 보니 민주주의를 돌아볼 기회가 없었습니다. 이번에는 한 번도 빠지지 않고 광화문 광장 및 여의도 집회에 참석했었는데 탄핵 소식을 들으니까 나도 모르게 눈물이 나더군요. 지금부터가 중요하다고 봅니다. 국민들을 위해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했는데 맞는 것 같습니다. 탄핵됐다고 다 끝나는 게 아니고 지금부터 그렇죠. 잘못된 것을 어떻게 바로 잡아 나가느냐. 그러니까 보면 의원들 위정자들보다도 정말 시민들이 더 많이 알고 있고 좋은 말씀 해주시는 것 같아요. 네. 금태섭 의원 하나 소개해 주시죠. 예, 바람이 소리사라는 분이 보내신 건데요. 더민주 수고 많았습니다. 고생 많았어요. 추 대표, 의원내, 모든 의원님, 당직자, 당원들 모두 잘했어요. 오늘은 칭찬만, 이제 시작입니다. 네. 칭찬해 주셨는데, 네. 저희보다 촛불 집회 나오신 모든 분들의 덕이죠. 이렇게 격려해 주시는 걸 감사하게 생각하고, 더욱더 열심히 할 테니까, 이재정 의원도 잘 따라오도록 하세요. 조성. 네. 근데 저는 사실은 그동안 야권이 비난을 많이 받았지 않습니까? 새정치민주연합 시절에는 더더욱 우리 지지자들한테 비난받았는데 이번 전국에서는 더민주가 정말 열일했다 이렇게 보고 마지막에 너무 잘했어요. 네. 아니 국정감사부터 시작해서 네. 계속 의혹 제기하고 잘했던 것 같습니다. 칭찬할 것도 칭찬해야죠. 근데 오늘은 칭찬만, 이제 시작입니다. 내일부터 쓴소리 들을 것 같아서. 아니, 이 늘 말들도- 쓴소리는 네. 사실 여기 계신 의원님들 다 마찬가지실 것 같아요. 그럼요. 탄핵 이후 마음이 너무 무겁습니다. 자, 추민희 의원님도 정권교체 희망이라는 분 글입니다. 유영민 더민주 디지털 소통본부장님, 최민희님, 그리고 추미애 대표님, 요즘 SNS와 단체방 카톡으로 더민주 대선 후보 흠집 내기 악성 루머가 대량으로 지난 대선처럼 유포되는데
이에 대한 대응은 안 합니까? 추 대표님, 당대표 경선 당시에 정청래 의원님 중심으로 더민주 SNS 대응팀 만든다고 하신 것 같은데요. 더민주 대선 후보들 허구한 날 종편에서 조리돌림 당하는데 SNS 대응이라도 해야 되는 건 아닌지요. 네, 저희 대선 후보들 흠집 내기 악성 루머에 대응하기 위해서 신고센터 가동하고 있고요. 저희가 그걸 이렇게 스키즈해서 당 법률국으로 이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응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추 대표님이 당대표 경선 당시에 예를 들어 온오프 결합 네트워크 정당하고요. SNS 대책 각별히 하겠다고 약속하셨고요. 정청래 의원님을 중심으로 하려고 하였으나 예. 우리 고명하신 정청래 의원님께서 더 큰 일을 하시겠다고 거절하시는 바람에 제가 실무를 맡게 된 거죠. 그래서 더민주 SNS 대응팀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예, 지금 조직하고 있고. 있습니다. 그리고 종편 문제는 지난주에 저희가 잠깐 얘기했었잖아요. 네, 그렇죠. 지금 언론 대책팀이 막 꾸려져서 활동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잘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SNS 대응팀도 중요하지만 지난 2012년 대선에는 카톡이 엄청 돌았어요. 특히 노년층을 대상으로 해서 중점적으로. 또 카톡이 금방금방 퍼지는 습성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같이 지금 준비하는 건가요? SNS 네, 같이 통합 관리해서. 네, 네네. 준비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기대해 주시고요. 자, 그러면 당원 모집 광고 듣고 와서 본격적으로 현안 토크 진행해 보겠습니다. 네, 당원 모집 광고 듣고 왔는데요. 당원 모집 지금 계속 하고 있는 거죠? 하고 있습니다. 네네. 자, 본격적으로 방송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안가의 손님이 몇 분 안 계십니다. 라고 하는데 저는 전혀 그렇게 보지 보지 않습니다. 않습니까? 예. 뭐냐면 이게 이제 7월 달에 조선일보 보도되고 우병우 의혹이 쫙 제시가 됐잖아요. 예. 저희 법사위에서 말도 못했어요. 이거 왜 수사 안 하냐. 계속 미뤘습니다. 그러다가 9월 20일 날 제가 대정부 질의 때 최순실을 얘기하고 최순실과 우병우 윤전추의 상관관계 예. 그다음 브로치 같은 거 하면서 한겨레 하고 경향 JTBC 예. 이렇게 빠바박 나왔잖아요. 그때 우리가 옆에 계시는 금 의원님도 같이 갔는데 중앙지검 국감 가서 이 사건 수사 안 하냐. 그때 투기자본감시센터가 고발을 했어. 하도 검찰이 수사를 안 하니까. 예, 내일쯤 배당할 겁니다. 형사부 할 거지? 아니요? 모르겠는데요? 그 다음날 딱 형사 8부, 제일 말부에 해서 예. 제일 막내 검사를 주더라고. 수사 의지가 전혀 없었던 예. 거예요. 예. 그러니까 7월 달부터 그때까지가 벌써 2달 지났고, 한 3달 이상, 4달 정도 시간을 주니까 증거물 다 없애버렸잖아. 예. 그쵸? 예. 그러니까는 갖고 와봐야 핸드폰 아무것도 없고요. 예. 예. 세상에 주거지 압수수색 안 하는 수사가 어디 있습니까? 그 말도 안 되는 짓거리거든. 무조건 주거지하고 휴대폰은 압수를 해야 돼요. 그거 안 했다는 건 수사 의지가 없는 거야. 그러면 왜 최순실 박근혜 게이트는 이렇게 했냐? 하고 싶어서 한 게 아니야. 언론이 다 그냥 이거는 의혹 제기 수준을 넘어가지고 거의 소명의 단계. 증명은 아니더라도. 그러니까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수 없을 정도의 그런 입증을 거의 다 해버렸잖아. 예. 태블릿 PC가 결정적이었죠. 네, 그렇게 돼버리니까 그때서야 확대 개편. 처음에 만석 검사 맡기다가 2명 더 붙였다가 또 몇 명 더 붙였다가 특수부 끼웠다가 사상 최대. 그죠? 그건 뭐예요? 여론에 떠밀려가지고 하다 보니까 이제 사람들 수요가 그렇게 생긴 거예요. 그렇지만 우병우, 김기춘, 문고리 3인방에 대해서는 여전히 못했다. 네. 압수물 안 했으니까 못 나오고 이 사건은 언론에, 여론에 떠밀려가지고 할 수밖에 없었던 사건. 그러면 특검에서 또 다른 수사 결과가 나올 수도 있으리라고 보십니까? 특검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수사의 성패는 압수수색이에요. 그럼 지금까지 압수수색 안 한 데가 어디야? 청와대? 청와대 비서동이죠? 네. 거길 들어가야 돼요. 거길 근데 들어가야 돼. 지금 들어가도 좀 남아있을까요? 아니요. PC, 흔적이라도? 쓰던 PC는 있으니까. 남아있죠. 예. 그리고 공용포는 아직 남아있을 거예요. 예. 공용포는 계속, 물리거든요. 검찰 결과에 만족하지 못한다. 자, 금 의원님은? 아니, 저는 결과 자체는 앵간히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검찰 수사 결과 발표하고 우리가 당에서 50점이라고 논평을 했었는데, 예. 근데 조 의원님도 방금 말씀하셨지만 이게 자기들이 하고 싶어서 한 게 아니고, 저는 태블릿 PC도 터닝 포인트가 됐지만 결정적인 거는
그 안종범 업무일지 압수수색 당한 거하고 그다음에 정호성이 녹음 파일 뺏긴 다음에는 그때부터는 최순실이 검찰총장을 하고 있어도 막을 수가 없어요. 근데 가끔 무슨 생각이 드냐 하면 지금 나중에 저 우병우 수석이 이 핸드폰 압수수색 당하고 할 때도 이제 뭐 깡통 당했다고 말이 많은데 그때 당시에 우병우 수석이 만약에 막았으면 검찰에 그동안 인사도 많이 개입했으니까 막았으면 정호성의 핸드폰을 안 압수당할 수 있게 막을 수 있었을 거거든요. 그게 보도해 보니까 정호성 비서관이 자기 부인한테 버리라고 줬는데 갖고 있다 걸렸다는 건데 그걸 갖고 오라 그래가지고 직접 없애버렸으면 했을 텐데 결국은 그때 자기도 몰리니까 한번 두고 보자 그런 거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고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이 그렇게 야당뿐만이 아니라 여당까지도 우병우 자르라고 말을 했는데도 안 자른 게 그런 것 때문에 그런 게 아닌가. 하여튼 그래서 지금 결과는 제가 보기엔 냉간이 나왔는데 그게 검찰이 개과천선하거나 조금이라도 반성해서가 아니라 아니 정호성하고 대통령하고 통화한 게 나와서 사람들이 들었는데 그걸 막을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예. 네. 근데 정호성 부인은 왜 안 없앴을까요? 까먹었을까요? 핸드폰이 아까워서 그런 거예요. 아, 그럴까? 저는 중고나, 아니, 그거 중고나라. 바꾸면 기종에 따라가지고 10만 원, 20만 원, 30만 원 주거든. 아, 정말 소탐 대실이네. 아이폰이면 비싸게 아니, 팔수 있어. 460억 원 있다는 분이. 아니, 정호성. 정호성 얼마 안 돼. 정호성 아내가 정호성이 나가면서 이 핸드폰 좀 네네네네네. 어떻게 처분해라 그랬는데 가지고 있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정호성 저는 재산 얼마 안 돼요. 네, 왜 가지고 있었을까? 근데 이제 두 분의 평가가 저는 다르지 않다고 보는 게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그 이유는 어쨌든 간에 만족할 만하다라는 게 금 의원님 평가인 거고 조응천 의원님은 이제 처음부터 있었던 검찰의 행태를 전체적으로 평가하신 거니까 그렇죠. 평가는 다르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법무부 장관, 검찰총장, 서울중앙지검장이 앵무새처럼 얘기했어. 맞아요. 네.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하겠습니다. 네. 그건 안 하겠다는 얘기거든. 아우, 그렇죠. 지금 조응천 의원님 이 얘기하시는 모습 우리 비디오로 찍어서 이거 해야 되는데 얼마나 그 검찰 조사 받으러 갔었을 때 아이씨, 예. 이 조홍천 씨 했다면서요. 예. 그 담당 수사 검찰관이 아니, 검사가 2명이 붙어가지고 한꺼번에 했는데, 이제, 네. 막내가. 예. 나보다 한 25년 후배? 법과 원칙에 따라서 하네. 근데 선배고 뭐고 어이는 없이. 아니지. 어이 조홍천 씨. 그렇지, 어이는 아니고. 근데 그냥. 우병우 근데 우병우한테는 수석한테는 설설기고. 법과 원칙에 따라 어이는 그렇게 아니지. 차렷. 네. 아이고, 차렷 자세로. 법이라면 피의자라고 그래야지. 음. 어이라고, 이런 씨. 그 검찰 뭐 줄 잘 섰네요. 예, 근데 그 줄이 이제 썩은 동아줄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세상이 세용지인데 제가 넘어가기 전에 한 가지만 두 분. 네. 예. 이번에 진경준 아하. 그 무죄 받은 거 그거 어떤 거예요? 어떻다는 게 무슨. 민주당 공식 팟캐스트 진짜가 나타났다 시즌 3 4회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저와 함께 진3를 만들어가는 고정 멤버 두 분 소개하겠습니다. 더민주의 브레인 디지털 소통위원회 최민희 부위원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다들 잘 지내셨어요? 뭐 이런 거 좀 해주세요. 제가요 그래야 되는데 네. 다시 안녕하세요. 다들 잘 지내셨어요? 네. 그대로 써야겠다. 앞에 거 자르지 말고. 지난 방송에서 탄핵 결과를 대충 맞추셨어요? 네. 어디 과학적으로 추론해서? 아니 과학적 추론보다 232만이 모였기 때문에 네. 그 촛불 민심에 부합할 거다 네. 그렇게 생각해서 제가 최하 232석 네. 이상 나온다 이렇게 얘기했었죠. 거의 딱 들어맞는 거죠. 예. 왜 이렇게 놀라요 이재정 의원님? 저 아직 인사도 안 했는데. 대화에 어머나 미시면. 어떡해. 괜찮습니다. 죄송해요. 네, 너무 그 놀라는 얼굴이 네. 이쁘고 인상적이라. 좀 깔때기 좀 들이댔어요? 정청래 의원은 210에서 220 이렇게 했다고 막 자기 맞췄다고 난리던데. 어머 저는 깔때기 안 해요. 그래요. 또 우리 방송을 통해서 호감 캐릭터로 밉상 캐릭터에서 호감 원래 호감이었다. 그래요? 예,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지금. 자, 금태섭 당 대변인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다들 잘 지내세요. 예. 지난주는 금태섭 의원께서 또 열의를 하셨어요. 네. 그 조대환 SNS 글을 또 직접 발굴해가지고 그걸로 여러 기사가 됐던데. 원래 눈여겨보고 있었습니까? 아마 제가 페이스북 시작할 초기에 친구 신청을 했는데, 제가 친구 신청하면 다 봤거든요. 예. 근데 이제 특이한 말씀 워낙 많이 하셔서, 이번에 민정수석 된 다음에 봤더니, 닫으셨더라고요. 그래서, 이 기본은 하시는구나 했더니, 좀 이따 또 여셨더라고요. 아마 자랑을 하고 싶었던 거 아닌가. 그래서 뒤지다가,
그 몇 개를 올렸죠. 근데 그 사이에 싹 들어갔어요? 예, 그 사이에 들어갔죠. 그러고 나서도 한참 동안 열었다가 닫았는데, 그러니까 본인은 10일에 닫았는데 어떻게 그걸 미리 올렸냐 막 이런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11일에 또 열었습니다. 원래 조 민정수석하고는 조금 잘 모릅니다 원래. 원래는 잘 모르고. 전 조 씨 별로 안 좋아해요. 그래요. 오늘 조홍천 의원도 나왔는데 깜짝 놀라고 있습니다. 조씨 안 좋다고 하니까. 네, 그리고 초대 손님 방금 말씀드린 우리 조홍천 의원님 나오셨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금시를 별로 안 좋아하는 조홍천입니다. 오늘 왜 이렇게 시청사? 안 좋아할 수 있는 사람이 2만 명밖에 안 돼. 우리는 더 많은데. 네, 요즘도 기자들이 많이 취재 열 올리나요? 아니요, 이제 뭐 별로 없고, 예, 안 하시고. 조대환 수석은 제가 잘 알죠. 아, 그래요? 예. 같이 있었습니까? 같이 근무는 안 했는데, 예. 그분이 제 5년 선배인데, 경북 청송분이고, 예. 그래도 영남 유림의 본류라고 자처를 하는 분입니다. 한학도 공부 많이 했고요. 아, 그래요? 예. 그래서 그런 글을 올렸군요. 그러니까, 평소 생각이, 뭐 저랑 크게 다르지 않아요. 굉장히 합리적인데, 다만 저에 대해서 뭐라고 저번에 얘기를 했냐면 난 네가 입당하면서 했던 얘기 뭐 그런 것들 다 동감한다. 다만 왜 민주당에 입당했냐. 그러니까 즉 불사이구는 안 된다는 생각이 평소에 꽂혀 있는 분이에요. 어머, 근데 그분은 박근혜 대통령 뇌물죄라고 하지 않았나요? 불사이군 아니 사이군 아닌가? 형식적인 법 논리는 뇌물인데 어쨌든 뇌물이건 뭐건 자기가 모셨던 군은 박근혜니까 예. 군 뇌물죄마저도 자기가 떠안고 가겠노라 난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저는 놓치지 않은 게 있어요. 그 조수석이 조홍천 의원이랑 비슷하다면서 그 뒤에 붙인 말 들으셨죠? 합리적이고 아 제가요? 스스로 아주 깔때기를 살짝 아니 뭐 그건 부지불식간에 그렇게 됐는데 늘 생각하고 있었다는 거지? 아니 네. 생각은 굉장히 합리적인 거예요. 예. 그런데 뭐 조대한 수석도 그렇고 경북 청송, 그전 수석 우병우 경북 봉화 이 다 좋은 동네인데 왜 이랬지? 봉화하고 청송은 조금 다르죠. 그래? 그럼 안동은 어떻게 아니 돼요? 안동. 봉화는 화전민 위주로 좀 돼 있어서 학문이 조금 얕은 곳이고 청송은 무슨 말이에요? 저 봉화금 씨예요. 그래서 더욱 안 좋아합니다. 정말 이상한 사람이네. 네. 청송은 그래도 사약 받기 전에 귀양 같은 사람들 많아가지고요. 예. 아니 그래도 단종 보기 운동도 열심히 하고 그랬는데 왜 아유, 봉화에서? 오늘 막 그냥 제 적응이 안 돼서 근대화된 저는 정근대적인 사회 얘기를 하니까 아니 먼저 우리 금 대변인이 조 씨를 안 좋아한다 그래서 깠기 때문에? 예, 어쩔 수 없이. 저 인사 좀 시켜주세요. 더 끼고 싶은데 아직 인사를 못해서 웃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네, 이재정 의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와, 반갑습니다. 어서 오세요. 이재정입니다. 네. 자, 금태섭 의원도 대변인, 이재정 의원 대변인. 뭐 좀 다른 차이점이 있나요? 당 대변인이 1순위라고 당의 어르신들은 말씀은 하시는데 제가 더 높아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회의 꽃은 원내입니다. 원내에서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원내 활짝 끼고 있는 대변인 거 정말 보이는 아니 뭐 거. 그렇게 정말- 스스로 좋아하세요. 건강하시네요. 그 당에서 뭐 예를 들어 뭐 지원이나 이런 거는 누가 더 많아요? 그거 말씀할 것 같은데. 절대적이죠. 당 대변인은 절대적이네. 수많은 당직자분들이 지원을 해주시고 카드도 지원이 되고 하는데 그거밖에 못 하시는 거죠. 저는 저 혼자 머리 깎고 있는데도 정말 활동상을 여러분들이 더 잘 아실 것 같습니다. 진짜가 나타났다. 오늘 막 피 튀겨. 오늘 아주 청취율이 엄청 예, 높아질 것 같습니다. 진행자도 약간 아쉬움이 있습니다. 네. 왜 저는 고려에 안 넣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외모로 대변인? 뽑았어요. 예. 우리 저기 그게 네. 50 이상. 어린 게 왜 그러나 봤더니 또 청문회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청문회 생방으로 하면은 이게 다 그거 보시느라고 안 가요. 이렇게 손님이 없는데 아마 네 분도 다 보고 오전에 네. 오신 것 같은데 조홍천 의원이 참고인으로 나가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얘기도 있던데. 뭐 아직 안 불러가지고 부르면 나갈 의향 있으세요? 뭐 부르면 나가야죠. 예. 오늘 청문회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오늘은 세월호 7시간을 밝히는데 중점을 둔다 그랬는데 하여튼 의사 여러분이 나와서 다들 안다고만 하더라고. 근데 이제 그걸 보면 보신 분들한테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 거짓말을 하는 건 분명하다. 네. 그건 모든 사람이 느끼고 있거든요. 이제 주요 참고인들이 안 나오고 주요 증인들이 안 나오고 그래서 걱정들을 많이 했는데 일단 박영선 의원이
최순실 씨 녹음 파일을 공개하면서 이제 사람들의 관심이 집중이 됐고, 그 다음에 의사들이 중언부언하면서 거짓말을 했지만 이게 이 잘못 짚었구나 하고 들리는 게 아니라 정말 억지 거짓말을 하는구나. 그런 거를 국민들이 알게 되는 그런 기회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니 근데 오늘 그 증인이 그 뭐 다 의료진 뭐 이런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세월호 7시간 동안에 뭔가 시술을 하지 않았을까. 그래서 그때 당시에 내가 들어갔고 시술을 했다. 이런 답을 기대하고 그렇게 한 것 같은데 그건 뭐 좀 너무 안이한 너무 낭만적인 생각일 것 같습니다. 그렇게 쉽사리 입을 열지는 않을 거고요. 직접적인 사람 부르면 되죠. 경호실장, 경호실 차장, 경호실 수행부장, 그다음 문고리 3인방 이런 사람들은 BIP가 어디서 뭘 했는지를 항상 꿰뚫고 있으니까.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문제는 안 나온다는 게 문제인데 불러도 지금 오늘 같은 경우에도 이영선, 윤전추 불렀는데 안 나왔지 않습니까? 이영선, 윤전추는 오히려 잘 모를 수가 있어요. 제가 말씀드린 그런 사람들이 직접적으로 다 알지. 근데 어쨌든 이 불출석 사유서를 내고 안 나왔고 휴가래요, 휴가. 동행명령 발부했는데 휴가다. 뭐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건 아마 금 대변인이 잘 아실 것 같은데 국정조사 처음에 한다고 여야 합의했을 때 국정조사 계획서에 제일 마지막에 보면 기타 사망에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정부와 관련기관, 단체, 법인, 개인 등은 수사와 재판을 이유로 조사에 응하지 않거나 자료 제출을 거부할 수 없다. 라고 돼 있는데 지금 이영선, 윤전추도 그렇고 문고리 3인방도 그렇고 다 특검이 수사하니까 재판을 하니까 이러면서 거부했단 말이죠. 그렇죠. 일단 나와야 됩니다. 그리고 근데 일단 이게 어떻게 보면은 이 박근혜 정부가 진짜 웃기는 게, 이 우병우 수석 같은 경우에 청와대에서 수석비서관을 지냈는데, 그럼 당연히 나와야 되거든요. 공직자로서의 말하자면 최소한의 양심인데, 나와서 뭐 자기가 잘못한 게 없다고 얘기하는 것까지는 뭐 본인의 자유인데, 지금은 다 안 나오고 있는데, 정말 말이 안 되는 거죠. 더군다나 여당까지 해서 말씀하셨듯이 그렇게 합의를 했는데, 뭐 재판이 있다고 해서 아예 출석을 거부하는 건 진짜 말도 안 되는 겁니다. 통상 청문회 보면서 그러니까 이런 국정조사나 아니면 국감 현장에서 대부분의 분들이 다 아니라고만 얘기하고 성과 없다 이런 평가들 많이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요. 저는 여기 두 분이 모두 법조 선배님이시지만 사실상 재판에서도 증인들이 그러니까 적대적 증인이라고 하는데 호락호락 다 토로하지 않아요. 근데 증언 과정에서 판사는 뭘 보냐 하면은 이 사람이 땀을삐질 흘리는지 거짓말을 하고 있는지 눈이 흔들리는지 그런 걸 통해서 심증을 형성하거든요. 사실상 나오지 않겠다라고 하고 나와서도 모르쇠로 일관하는 것 자체가 국민에게 추정하는 사실이 진실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그렇게 판단하게끔 만드는 거예요. 성과가 없다고만 실망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오늘은 성과 없지 않았습니다. 네네. 제가 오전에 쭉 지켜봤거든요. 오후에 잠깐 못 봤는데 오전에 의미 있는 것들이 많이 나왔어요. 일단 김영재 원장 있잖아요. 그분의 얘기는 하루 종일 그분의 답변만 쭉 모아서 보면 그 답변 사이에 모순관계를 좀 앞으로 좀 파악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말을 자꾸 바꿨습니다. 처음엔 대통령을 3번 자기가 시술했다 그랬다가 그 다음에 또 5번으로 바꿨고요. 그 다음에 얼굴에 멍자국 있잖아요. 그걸로 인해서 안면에 감각이 없어지고 경련이 와서 자기가 들어갔다 그랬거든요. 그리고 이게 필러에 의한 상처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는 또 주름이 없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아 필러는 안 한 것 같다 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저는 궁금했던 게 그렇다면 왜 앞면에 경련이 오고 감각이 없어졌는지 그 원인이 뭐디라고 물어보고 싶은 장면이 많았고요. 그러니까 자기가 한 증언이 앞뒤가 안 맞는 거. 그렇죠. 그거를 좀 쭉 보면서 한번 체크해봤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것뿐만 아니고 여러 개가 나왔어요. 김상만 얘기, 그다음에 세브란스 병원이 최순실과 김영재를 연결해줬다는 거. 세브란스는 오늘 처음 나온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의미 있게 했다 이렇게 보는데 문제는 자꾸 결정적으로 제가 했습니다. 이게 안 나온다는 건데 할 수가 없는 거라. 하여튼 다 의사들이 아니라 그러고 특히 김영재 원장 같은 경우에는 자기는 가만히 있었는데 청와대가 알아서 먼저 연락해. 먼저 진료해달라 그래. 그래놓고 특혜 막 부인까지 다 특혜줘. 다 그게 우연이다라고만 이렇게 빠져나가니까 이해할 수 없는 그런 거였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했던 박영선 의원의 녹음 파일. 최순실의 육성으로 나온 건데 박근혜 대통령이 왜 말을 저렇게 할까 싶었더니 말투가 너무 똑같죠. 똑같아요. 깜짝 놀랐어요. 그래 내가 아무리 제가 타이핑을 쳐왔는데 10번 읽어도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이거 저거 그거가 그렇게 많고.
그런 분들이 모이는 거, 아까 조대한 수석 얘기도 나왔는데, 조대한 수석이 쓰신 글들도 보면 참 무슨 말인지 알기가 어려워요. 거짓말에 대해서 썼는데, 개인적인 품성으로 거짓말을 한다. 근데 사람들이 그걸 이해해준다. 그러나 더하면, 그러니까 무슨 말인지를 잘 못 알아듣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유유상종? 보면요. 내가 한번 읽어드릴까요? 그리고 나랑 어떻게 알았냐고 그러면, 가방 강에 납품했다고 그러지 말고, 옛날에 지인을 통해서 알았는데, 그 가방은 발레밀런과 그걸 통해 왔고, 그냥 체육에 관심이 있어서, 그 지인이 알아서 연결을 해줘서 내가 많은 도움을, 사실 고원기획이고 뭐고 이렇게, 저기 고원기획은 얘기하지 말고, 다른 걸 좀 해가지고 하려다가 도움을 받으려고 했는데, 도움을 못 받았다. 이렇게 나가야 될 것 같아. 뭔 말이냐고 이게 도대체. 그 다음에 발레밀로도 틀렸잖아요. 예. 빌로밀로인데. 제가 그 부분을 인용해서 오늘 그 대변인 브리핑을 하다가 저도 좀 꼬여가지고요. 그러니까. 비슷해졌어요? 해석이 최대 안 된 채로 인용문으로 쓰다가 조금 꼬였어요. 그렇죠. 아무래도. 그리고 여기서 나온 고원기획이 그 최순실이가 만든 유령회사. 네, 최순실 고영태 같이 만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네. 고영태의 고, 최소원의 원 따서 고원기획이라고. 네. 정말 특별한 썸씽 스페셜이 있었던 것 같지? 안 당연하죠. 네네. 특별한 관계가 아니면 왜 최순실이 고영태 집에 가서 돈과 가방을 들고 오냐고. 그러니까. 그리고 애완동물로 왜 맡겨? 그러니까요. 특별한 관계에서만 맡기는 거지. 그래요. 그리고 또 김영재 원장의 계속된 이해할 수 없는 거짓말. 그 최보정이라고 가명을 썼지 않습니까? 김영재 원장 그 성형외과에서. 그런데 자기는 최보정이 최순실인지 전혀 몰랐다는 거. 이것도 역시 말이 안 된다는 것이죠. 근데 계속 말이 안 되죠. 우리를 개돼지로 알아요. 그러면 네. 아까 전에 나오라 그랬던 사람들 여러 가지 이유 되면 안 나오고 또 이렇게 또 청문회장에서 거짓 증언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이게 너무 약해서 처벌이. 너무 약합니다. 예. 그래서 이런 거 아니냐거든요. 예. 그 야당 어디서 이 법안을 발의한 것 같은데? 예, 저희 전민주 우상호 원내대표님이 대표 발의를 하셨는데요. 네. 통상 지금 현재 3년 이하 징역, 그다음에 벌금형이 병과되도록 돼 있는데 법원에 가면은 대부분 벌금형으로만 그렇죠. 처단을 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벌금형을 아예 없애는 방식으로 지금 징역형만. 일단 급하게 발의를 하긴 했습니다. 전체적으로 사실 시스템적인 다른 보완도 필요하긴 한데 일단 급하게 발의를 했습니다. 이번 청문회는 통용이 안 될 것 같고. 안 되죠. 그렇죠? 네, 다음 번부터. 예. 근데 하여튼 미국 같은 경우도 보면 옛날에 클린턴 때 화이트워터 스캔들인가? 그거 할 때 이 증인이 증언을 안 하면 증언을 할 때까지 가둬두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국회의 권위를 인정해서 이렇게 하게 되면 이게 증언을 하지 않는 것보다 하는 게 본인한테 조금이라도 유리하게 만들어줘야 되는데 예. 지금 합리적으로 판단하면 증언할 이유가 없어요. 괜히 나가서 욕만 먹고 또 거짓말을 했다 그러면 문제되고 그러니까 안 나가는 내가 변호사라면 냉정하게 얘기하면 나가지 말라고 가봐야 벌금이나 얼마 받을 네. 텐데 어차피 당신 몇 년형 받을 확률이 매우 많은데 벌금 몇백만 원 받은 게 무슨 상관이 있냐. 그렇게 될 텐데, 그것도 완전히 뜯어 고쳐야 돼요. 네. 그 미국 사례를 이제 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미국은 관련해서 실질적인 판단을 국회가 할 수 있어요. 우리나라는 법원으로 넘기는데, 국회가 본인의 국정조사와 관련해서 응하지 않는 증인에 대한 그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그러니까 재판을 할 수 있는 그런 제도를 갖추고 있어요. 한번 우리도 고민해 볼 그렇죠. 필요성은 있을 것 같아요. 국회가 재판까지. 예. 그러니까 그런 판단의 최종 결과를 할 수 있죠.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우병우 수석입니다. 계속 도망다니고 있는데 연합뉴스하고 인터뷰에서 19일 날 나온다느니 했다고 하는데 22일에 하던데. 22일. 네. 우병우 수석은 나올 것으로 보이세요? 너 우병우 대변인이요? 아니 그냥 추측이지 뭐. 아니 근데 본인이 나온다 이분은 그랬으니까. 왜 국회에다 대고 얘기 안 하고 연합뉴스에 아는 기자한테 얘기해요? 그러니까. 저도 우병우 대변인이 아니라서요. 알 수가 없다. 내기합시다. 네. 나는 안 나온다. 그러면 나도 안 나온다로 갈게요. 내기가 안 되네. 내기해야 되니까 저는 나온다로 나온다로? 가겠습니다. 저도 나온다고 하겠습니다. 만원빵. 캐스팅 보트인데, 저는 나온다. 나온다. 네, 알겠습니다. 만원빵. 좀 지켜보도록 하죠. 그런데 우병우 수석이 본인이 이제 검사 출신이고 또 청와대에 있었고 그러니까 계속 국가의 녹을 먹은 공직자 아닙니까? 근데 국회에서 나오라고 하는데 이런 식으로 비겁하게 자기 장모까지 빼돌리면서 안 나오는 거 문제 큰 거 아닙니까 이건? 정말 이제 이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이 공과 사를 구분을 못 하니까 이 사람들도 그러는 건가? 아니 이게 무슨 정말 개인적인 문제를 얘기하거나 그런 게 아니고 공직에 있을 때 뭐 했는지 물어보는데 그거를 안 나오는 거는 정말 기본이 안 된 아니, 거예요. 그런 아니요. 공직관이 있으면 처음부터 7월 그때 언제 조선일보에서 문제된 거. 네. 그때부터 사실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난 정부적 책임 지지 않겠다고 했어요. 난 그 얘기 듣고 완전히 그게 하면 말이 됐는데 돼. 정부직이 정부적 책임을 안 지겠다는 건 그건 뭐야? 근데 권한만 행사하고 의무는 안 하겠다는 거 아니야? 이 사람은 더 웃긴 게 수령을 안 하는 거예요. 출석 요구서를. 그렇죠. 수령 안 하는 건 더 웃기지 않아요? 아니 그리고 하루 종일 나가지고 도망가고. 하루 종일 비슷한 나가서 거죠. 땀 찔찔 흘리는 것보다 몇백만 원으로 퉁치는 게 낫지. 돈도 뭐 460억이나 있는데. 근데 어쨌거나 어떻게 이번에 재산까지 정확해? 아니 관보에 다 나와 있어. 관보에 460억. 제 재산도 다 아세요? 80억. 자, 오늘 검찰 출신 두 분이 나왔으니까, 이제 특검이 들어가는 거고, 검찰의 활동은 종료된 거지 않습니까? 네. 예. 거의 그렇게 봐야 되죠? 네. 재판은 앞으로 계속 하겠지만, 검찰이 나서서. 음. 자, 검찰 출신으로서, 이번 검찰의 활동 어떻게 보십니까? 좋은 점수를 줘야겠다고 생각하십니까? 계속 SNS에서 검찰 수사 문제 있다고 계속 예, 비판했습니까? 저는 뭐 계속 얘기했죠. 네. 근데 이제 검찰에서 우병우에 대한 저번에 청문회 안 나온 거, 그 사건하고 그다음 수임 비리 사건. 그러니까 말하자면 윤곽근이 했던 사건. 그거는 계속 해야 돼요. 예, 예. 그건 특검으로 간 게 아니니까. 네, 예. 근데 이 사건은 뭐 오랜만에 검찰이 어떻게 개발에 땀냈다. 예.